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정함철 선생님 연락처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MBC PD 수첩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유튜브에서 업로드하신 영상들 보고 저희가 몇 가지 여쭤볼 수 있을까 해서 연락드렸는데 혹시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네네, 괜찮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탄핵 정국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보시고 집회 현장에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희가 유튜브 세계에 대해서 아무래도 잘 모르다 보니까 그 네네, 지점에 대해서 선생님께 좀 어 조언을 구해 한다고 할까요? 뭐 네,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리게 됐어요. 네, 사실 되게 큰 이슈가 되는 게 최근에 부정선거론이잖아요. 네, 네. 혹시 그 부정선거론이 언제쯤 제기가 됐고 네, 그게 언제부터 좀 인기를 얻게 됐는지 선생님께서 기억하고 계실까요? 네, 정확히 알고 있죠. 언제부터였나요 그게? 원래 과거에는 이제 보통 그 진보 진영에서 부정선거에 빠져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게 2017년 보궐대선 직전까지입니다. 아 네. 2017년 보궐대선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네. 보궐선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진보 네. 진영에서 특히 이제 김어준 네. 가끔씩 그 김어준 씨가 이제 더 플랜이라는 그 다큐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음. 부정선거를 계속 선동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거의 빠졌었어요. 아 예, 네네네. 그때도 제가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선관위하고 많이 네. 통화했었거든요. "왜 당신들이 네네네. 자꾸 안 해 주냐 설명을." 음. 하니까 그때 이제 선관위가 하는 얘기도 이제 뭐냐면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설명 많이 한대. 음. 설명해도 안 믿는대. 안 믿고, 그리고 음. 선관위 고충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네. 그러니까 패배 쪽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그런데 네. 선거가 끝난다고 선관위 업무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 아 선관위 업무는 그쵸. 선거가 종료되면 더 일이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네네네. 이게 각자 네. 자기 주어진 업무를 하느라 엄청 바쁜데, 그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진짜 뭔가 근거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면은 자기네들 당연히 책임 있게 답변하고 응대를 하는 게 맞지만, 네. 말도 안 되는 기초 사실관계도 확인도 하지 않고 막 우겨 음. 버리니까 이걸 음. 대응하다 보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를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선관위가 네네네.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그때는 진보 진영이었습니다, 부정선거가 네. 빠졌던 게. 네. 선관위가 나름대로 이제 원칙을 정했던 게 네. 그냥 내버려 두자. 어차피 그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아. 진영이 선거에 패배한다. 왜 불이익을 아. 당하니까. 왜 그쪽 진영 아. 유권자들이 선거 참여 안 하거든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왜 어차피 각 정당이 있으니까 그 음. 정당에서 결국은 자기 진영 유권자들이 그 부정선거 음. 늪에 빠지면은 그걸 일깨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당 차원에서 많이 뭔가 요구하면은 선관위는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선관위가 음. 특정 진영을 위해서 나서기도 애매한 것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해요. 네. 그때 당시엔 제가 이제 그런 점 제기했고, 선관위도 이제 음. 그렇게 답변하는 걸 들었을 때 저도 일부는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러다가 네네네. 다행스럽게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제 그때 그 박주민 음. 의원 늘 네. 비롯해 중심이 돼가 박주민 의원이 그때 당시 TF 팀장이었어요. 민주당에서 네네네. 네.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부정선거 늪에 빠지니 그러니까 네. 선거 참여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과연 아. 이 선거 절차가 과연 이 전자개표가 맞는지, 그리고 네. 정말 그 부정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자 해 가지고 민주당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었었어요. 그때 그 음. 영상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다 지워졌습니다. 어떤 의도였든지 간에 음. 지금 뭐 암만 찾아도 못 찾아. 근데 그때 네. 당시에 제가 그 현장을 내가 직접 봤거든요, 영상으로. 네. 실시간 영상을 저는 본 기억이 네. 있는데, 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이 공청회 열고 음. 중앙선관위가 이제 정당에서 요구를 하니까 음. 모든 장비들을 가져와 직접 시연까지 해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음. 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자기들은 그동안 이 전자개표라고 믿었는데 음. 현장에 와 보니까 이거 뭐 100% 수개표네. 모든 아. 투표지가 사람 유관을 통해 가지고 득표가 확정이 되네. 수기로 다 아. 기재를 하네. 개표 상표에다가. 네. 기재를 해 가지고 1 번은 몇 표 득표, 2번 몇 표 수기로 다 기재된 걸 네. 최종 확인이 되면 이것도 복사해 가지고 나눠 주네, 거기 참관인들한테. 음. 그러니까 전산에 입력하는 거 입력하더라도 혹시나 네. 입력된 값도 잘못 입력할 수 있잖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네네네. 만약에 한 후보자가 501 표를 얻었다. 501 표를 네. 얻었는데 이게 401 표를 잘못 입력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입력하기 전에 있는, 그러니까 수기로 기재된 그 개표 네. 상황표도 복사해서 나눠 주지만 네네네. 입력한 값이 있잖아요. 입력된 값을 또 출력을 해 가지고 그것도 네. 복사해가 또 나눠 줘요. 아 그러면 우리 예예. 참관인들이 비교를 하는 거야. 네. 특정 이제 투표소에 이제 수기로 기재된 값 그리고 실제 입력된 값 비교해 보면 일치하거든.
네. 그거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거 일치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음. 이런 것들을 그때 진보진영이 깨닫게 된 거예요, 유권자들이. 그래서 아. 이제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보진영 유권자 다 벗어났어. 아. 그래서 부정선거. 예. 그렇죠. 시민의 눈이라는 그 네. 시민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어떻게 실제로 감시해야 되는지 그 음. 과정에서 물론 그 부정선거 의혹은 사람이 음. 마음먹을 부정선거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할 수 있는데 음. 그런 걸 감시하라고 참관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진보진영에서는 이제 시민의 눈이라는 걸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그 네. 선거 감시 이제 해가지고 그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은. 네. 그런데 문제는 2017년 보궐대선 직후에 네. 여백 없는 가짜 투표지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근데 여백 이거 없는. 여백 네. 없는.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선관위가 정말 저는 선관위를 절대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네. 두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관위 책임이 음. 가장 크다고 주장하는 입장이에요. 음. 선관위 책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2017년 보궐선거 직후에 이 부정선거 인허표 보수 진영으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갑자기. 네. 선거 딱 네. 치고 나니까 안 그래도 이제 우리 그 보수 진영 유권자들은 음. 그 탄핵 사태로 인해서 원치 않았던 음. 대선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불만도 있는데 또 문재인이가 당선되니까 안 그래도 분풀이가 났는데 또 누군가가 음. 또 부정선거라고 선동해 버리니까 음. 그래 부정선거면 뭔가 다시 뒤집을 수 있지 않느냐 음. 이런 나름의 기대심도 음. 있으셨겠지. 네. 그때 제가 이제 우리 탄핵 정국이 있었잖아요. 그때 네. 이제 네. 탄기국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그 탄핵 네네. 기각을 위한 거기 단체에 네. 제가 강원 본부장이었거든요. 오 네. 그리고 그 단체에서 이제 그때 만들었던 정당이 새누리당이었었어요. 네. 태극기 애국심도 새누리당. 그때 네. 제가 강원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제가 음. 강원도당 위원장이니까 이미 그전에도 내가 한 20년 전부터 매 선거 때마다 투개표 현장을 네. 참관해 왔거든요. 그때는 내가 아. 그 도당 위원장이니까 네. 뭐든지 업무들 실무를 하잖아요. 내가 참관인 다 네네네. 그 지정을 하고 다 추천을 하기 네. 때문에. 그런데 선거 딱 끝나니까 이게 갑자기 여백 없는 투표자가 우리 사무처장까지도 저한테 자기도 여백 없는 투표자 한 것 아이고. 같다 이래 돼 버린 거야. 그 네. 나 그 말 들으니까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나도 투표할 때 이게 아. 여백이 있는지 없는지 그 확인 안 하고 있는 투표했거든. 그쵸. 그런 걸 보통 확인하면서 투표를 하진 않죠, 그렇죠. 많이들. 네. 그래서 내가 음. 찾아보니까 이게 그 여백 없는 원래는 여백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네. 노토식이냐 원고지식이냐 이 논란이 음. 있었는데 네. 그 2016년 총선 네. 2016년 총선 때 처음으로 도입된 게 여백 있는 투표지였어요. 네. 여백 있는 투표지. 그 네. 전까지만 해도 여백이 없었습니다. 네. 여백이 없는 거니까 선 하나로 1번과 2번이 딱 나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 개표장에서 그때 많이 논란이 많았던 게 유권자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도장을 찍으면 네. 공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꼭 선에 물려서 찍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네. 선에 물린다고 해서 무효표 아니거든요. 네. 일반 유권자들 마치 선이 물리면 무효표일 거 생각하지만 실제 개표장에서는 딱 유무효표 예시표가 있어요. 딱 아. 보면은 선에 물려 있어도 위쪽이 만약에 1번이 좀 더 가까우면 1번이 유효표예요. 네. 그는 밑으로도 또 가깝게 도장이 찍혀 음. 있으면 2번이 유효표가 되는 거야. 네. 그런데 애매한 건 한가운데 찍히는 경우 있잖아요. 진짜 그런 표 많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위로 좀 더 치우쳤나 밑으로 조금 치우쳤나 이것 때문에 그 음. 개표장에서 유효표냐 무효표냐 이거 우리 표다 니 표다 이렇게 엄청 많이 싸워요. 네. 그러면 이걸 항상 이제 논란이 되면 바로 이제 선관위원장한테 이거 가져가 가지고 그 책임상 가져가 가지고 바로 거기서 판단을 받습니다. 선관위원장하고 이제 선거위원들이 음. 계세요. 그 네. 7 인인가 있는 그분들이 그 현장에서 이거는 유효표다, 무효표다 딱 결정지면 그게 확정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 아.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란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전국적으로 네. 선관위가 2016년 총선 때 네. 처음으로 도입한 게 여백 있는 투표지로 바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백을 아. 둠으로 인해서 이제 도장을 찍었을 때 인주 네. 지름이 한 번 네. 찍었을 때 1번과 2번이 동시에 물리지 않게끔 여백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도장 찍는 게 지름이 만약에 9mm다. 음. 9mm면은 이 여백을 한 1.2cm 그러니까 음. 12mm 이상을 떼어 버리면은 한 번 찍었을 때 두 개가 물릴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네. 처음으로 바뀐 거야. 근데 아. 2016년 총선 당시에는 이게 많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네. 선관위에서 이제 TV나 그 광고를 통해서도 "이번 네. 총선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이제 많이 홍보를 했었어요. 그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2016년도에는 문제 네네. 제기가 아예 안 됐었어.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직후에 탄핵 정국이 터져 버렸고 네. 2017년 초에 이제 대통령 선거 하게 됐잖아요. 이러다 네. 보니까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아. 그때 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진보 진영이 아까 부정선거 늪에 빠졌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2017년 보궐대선 총선이 있던 그때 음, 사전투표 1일차 때 네. 1일차 투표가 딱 종료되는 1차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보적 유권자들 또 부정선거다. 여백 없는 투표지. 나 여백 있는 게 있다. 이게 논란이 많이 났었어요. 그때 언론에. 그래가지고 네. 표창원부터 해가지고 박지원이나 민주당 얘네들이 이제 다급하게 네. 확인하고 안 그래도 자기 진영이 부정선거에 빠져 있다가 막 빠져나왔는데 또 음, 그 문제가 일으니까 이제 그 표창원 씨도 이제 자기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때 영상 다 있습니다. 네. 찾아보면은. 네. 해가지고 이제 그 유권자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마라. 어쨌든 여백 없는 음, 투표지는 없는 걸로 확인됐다. 혹시 만약에 음, 2일차 투표할 때 여백이 없는 걸 만약에 받게 되면은 투표 절대 하지 말고 사진을 찍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해라. 이렇게까지 안내할 정도에 있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2일차 오전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위원장이 그때 네. 보니까 보도자료를 냈더라고. 언론에서 보도 네네. 냈는데 그때 뭐라고 냈냐면은 그 여백 없는 가짜 투표지가 있다고 이제 논란이 많은데 네. 여백 모든 투표는 여백 있는 투표지고 여백 없는 투표가 없으니까 유권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흔들리지 말고 이제 투표에 임해 달라고 상관에서 그 보도자료까지 냈고 거의 언론까지 보도됐었어요. 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일차, 2일차 때 그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최소한 당일 투표 때 당일 음, 선거되면 선관위가 네. 이게 여백 없는 투표지 바뀐 게 바로 직전에 처음 바뀌었잖아. 2016년 네. 총선에. 네. 그러면 2017년 단일 정국을 통해 가지고 처음 대선 때 이제 이미 사전투표 때 이런 논란이 일었었으면은 네. 선관위와 뭐 홍보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각 음, 투표소마다 그 게시판 다 있지 않습니까? 각 네. 투표소마다 보면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 유권자들이 그 긴급하게 알릴 사항들이 있으면 하게 돼 있는데 네. 거기다가 투표지 그 모형 투표지 여백 있는 그 투표지 모형만 딱 붙여가지고 사전투표 이런 논란이 아, 있었는데 여러분 유권 여부 논란 속지 마시고 지금 여백 없는 투표지 작년에 바뀌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 믿고 투표하십시오라고 한 번만 안내 음, 때라면 이런 논란이 없었어요. 근데 음, 선관위가 그 노력을 안 한 거야. 음, 그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선관위과 내가 찾아가 막 따졌어요. 그 담당자한테. 야, 니네들 네. 그때 당시에 그 홍보만 했으면 될 문제를 그리고 홍보할 음, 충분 뭐 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네. 근데 왜 그걸 안 해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양산시키냐니까 그때서야 자기네들은 그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를 인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 문제는 그때가 이제 이게 발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는 보수 진영에서 끝나자마자 뭐 여백 없는 건 난리가 났길래 내가 사무처장까지도 공문을 보여주면서 선관위에서 그 유무효 네. 투표제 유무효 예시표가 있거든요. 이게 다 네. 사진에 와. 네. 내가 이걸 보여주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아, 참가인들 지정할 때 다 이 안내자 다 보내주 했는데 왜 당신들 이거 음, 봤느냐. 이것도 안 보고 그럼 이제 와가지고 선거 끝난 다음에 투표 다 한 다음 개표 다 끝난 다음에 그것도 네. 끝난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이걸 뭐 나도 여백 없는 거에 한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음, 개표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우리 강원도에 있는 전 이제 창원 다 확인해 볼 테니 단 한 음, 장이라도 여백인 음, 투표 나오는지 확인해 보자. 음, 했는데 왠가 한 장도 안 나온 거야. 한 장도 안 나오고 네네네. 당연히 안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게 뭐 사전 투표지가 다 바꿔치기겠다 이 논란이 난리 난 거예요. 아, 그제 일부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제 우리가 졌으니까 네. 난리가 났죠. 그러면 또 나중에 뭐 사전투표지 어떻게 하느냐니까 뭐 선관위 창고에 보관하는 거 하고 있는 걸 막 바꿔치겠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아, 선동을 하다가 나중에 어떤 유권자는 나는 당일 투표했는데 당일 투표지 나 여백 없는 거에 또 투표했다. 또 이렇게 또 확신범이 또 생긴 거야.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이게 사람이 네. 착시 현상도 있고 충분히 이해가 그쵸. 돼요. 근데 또 선관위가 일부 선관위 직원들이 또 해명을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아, 그 유권자들이 이제 지역 선관위에 찾아가 가지고 따지고 항의하고 이런 경우 그때 당시 많았거든요. 그럼 그 네. 지역 선관위 그 공무원도 그냥 사실대로 여백음 투표제가 작년에 바뀌었다는 걸 정확하게 안내를 음, 해주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그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안내했으면 음. 문제가 없으실 텐데 그냥 착시 현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유권자 아, 입장에서 열받는 거예요. 그쵸. 내가 그럴 우리가 수 있을 애도 것 아니고 같아요. 남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인데 네, 우리가 그것도 네, 근무 못 하겠냐. 네. 이래가 난리가 난 거야. 근데 당일 투표한 사람도 여백 없는 거에 했다. 이래 버리니까 그럼 당일 투표 어떻게 바꿔치겠냐. 음, 투표소에서 개표장 오는데 뭐 경찰하고 창관이 다 여야가 창관이 다 짜가지고 통째로 바꿔치겠다. 이 미친 소리들을 그때 난무했었어요. 음,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이미 그때 크게 일었었습니다. 이 논란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사대본이라고 그 사기 네. 대선 이제 뭐 그 사기 대선 이거 뭐 응, 규명 시민단체 때 있었는데 그 사람 그냥 직접 찾아가 가지고 대표자들하고 거의 한 임원 한 응. 10명가 직접 내가 앉아가 다 얘기를 했었어요. 아이고. 니네들 그때 주장했던 11개나 12가지에 대해서 내가 조목조목 반만 다 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찍소리 못 하죠. 예? 네. 조목조목 이 사실관계를 확인 응. 안 하고 이런 그 의혹을 제기했으니 그래서 내가 그때 네네네. 당시에 그 대표자는 그때 정창화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대본 지금 뭐 네. 활동 안 해요. 안 하는데 네. 그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그 자리에서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음. 장학고 같은 동지니까 정 대표 이거 저희도 큰일 났다고 이걸 미처 확인을 못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러면서 옆에서 있는 놈들이 한다는 소리가 어차피 그 대부분의 소송 제기해 놨으니 예? 네. 그래서 제기해 놨으니 그 중에서 하나라도 걸리지 않겠냐. 그 결과 네. 기다려 나올 때까지 내보고 좀 입 다문 거 좀 있어 달라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 내가 아. 당신은 미친 거 아니냐. 니네들이 응.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하고 선동한 게 팩트 확인됐으면 빨리 공개하고 사과하고 바로 응. 돌이켜야지. 그리고 진짜 응. 문제도 많습니다. 선거 응. 과정에서 문제점 정말 많아요.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도 음. 많은데 이걸 해도 되는데 이놈 결국은 그때 당시 이놈들 공개 사과도 안 하고 그냥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 다 무혐의 다 각하 음. 다 끝나버린 음. 그때 당시도 이게 그때 당시로 제가 정말 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면서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동지들한테 내가 일일이 설명 다 해주면서 많은 네. 구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걸 중요한 거는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네. 그 정당에서 안 나선 거야. 과거 민주당이 그랬던 아. 것처럼 정당에서 나서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그게 네. 그 이후에 지방선거 2018년도 지방선거 때 또 부정성 논란 났죠. 음. 2020년도 총선 때 네. 2022년 뭐 2022년 대선 때입니까? 대선. 네네네. 2024년 총선 계속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때 아. 2017년 때 제기했던 내용들을 거의 판박이 또 거기다 새로운 거 좀 더 추가해 가지고 네. 그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 예?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2017년부터 지금 몇 년째입니까? 7년 거의 8년 가까이 내가 그들과 싸워왔는데 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책임 음. 있는 정치 지도자로 나서야 되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죠. 지금 뭐 네. 개혁신당인데 이 친구가 그런 헛소리 하던데 황교안하고 뭐 공개 토론하지. 이준석도 책임 있는 게 그 사람이 음. 당대표 있을 때 제가 당사까지 앞에 가지고 아. 시위했었어요. 야, 이준석 대표 당신은 알지 않냐? 니네 음. 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선거 알고 있는데 야 그러면 음. 당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에 미혹에 빠져 있으면은 당 음. 대표로서 방비까지 받는데 당 대표로 책임 음. 있게 당원들을 건져내야 되지 않냐? 공개적으로 공청회를 음. 열든 해라. 그걸 내가 네. 기자회견 했는데도 기도 안 기울이고 예? 아. 결국 무산돼 버렸죠. 그래 놓고 이제 네. 와 가지고 이놈이 무슨 진실을 밝힌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기가 아이고. 그 위치에 있을 때 했어야 될 일을 안 했잖아요. 네. 예? 그게 지금 이 사태까지 왔는데 음. 아유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저도 사실 저는 이제 그 역사를 저희도 계속 보고 있기는 하지만 네네. 궁금한 지점들이 많아서 네.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는 오히려 좋거든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해명을 하는데도 네. 이렇게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좀 열광을 하는 걸까요? 솔직히 이거는요. 네. 이거는 MBC PD 수첩이라고 했죠. 네, 이거는 맞습니다. 솔직히 사실 여야나 어떤 보수 진보를 네. 떠나서 네.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에요. 아. 저희에 대해서 아시죠, 혹시? 제가 어떤 네네네. 활동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네네네. 네. 제가 올해도 20년 넘게 제가 사회운동을 해 왔는데 네. 제가 일부는 거구라고 얘기도 하지만 음. 서북청년단 때문에 근데 네. 그거는 그들이 역사를 몰라서 그런 거고요. 저는 음. 오로지 이제 진실에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음. 보시는 게 정확할 거예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내가 보수 진영하고도 오히려 제가 싸워요. 이게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아. 제가 최전면에서 그들과 맞서 싸워 왔거든. 그래서 내가 네네네. 황교안이나 지금 공병호, 민경우 다 네. 만났어요. 아 그래요? 민경욱이 원주에 왔을 때 직접 대면한 게 우리 영상에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그거 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네네네. 민경욱이가 그때 이번에 다큐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걸 네. 원주에서 그렇죠. 더 웨트 네. 카라텔 네. 이거 가지고 하길래 내가 좀 나하고 공개적으로 얘기 좀 하자. 네. 당신이 선동하고 있는 게 하나부터 100까지 전부 다 거짓이다. 다 네. 조작된 거다. 이게 예. 얼마나 이게 진짜 몰상식하냐면은 동영상 이게 개표 현장 있잖아요. 네. 개표 전 영상을 그냥 음. 정상적으로 쫙 틀어. 이 영상을 다 음. 찍어. 음. 아무 얘기 없이 누군가가요. 다 찍어 음. 놔요. 근데 선거 딱 끝난 다음에 그 부분에서
중간중간을 편집을 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야 이거 봐 부정이 증거다 부정이 증거다 이렇게 선동한 거야.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현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우리가 마술사의 눈속임 있잖아요. 솔직히 마술사가 이게 진짜 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없는 걸 진짜 돈을 막 종이를 돈으로 만들어 이게 진짜라면 어디 떼부자 됐겠지. 네. 결국 눈속임이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편집 조작을 해가지고 이놈들이 이게 눈속임으로 음. 해버리니까 음. 선거를 패배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뭔가 마음 위안이 된다고 보는 거야. 이걸 노리는 거야, 이걸. 음.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이제 이 선동하는 핵심 가장 그 뿌리에는요, 네. 불순한 세력들이 있어요, 사실은. 네. 이들이 의도적으로 가짜된 이제 정보들, 가짜된 이 동영상들을 편집해가지고 이런 것도 유포를 네. 했어요. 내가 그런 놈들 잡았습니다. 몇 아. 놈을 잡았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어떤 한 네. 젊은 친구가 네. 그 영상을 개수기 네. 있잖아요. 개수기 아시잖아요. 그게 네네네. 그때 2020년 총선 때일 겁니다. 네. 총선 그 직후에 그 개수기에서 이거 봐라. 일본 이제 그러니까 자동 분류기가 일본으로 분류한 게 음. 100매가 있으면은 음. 100매를 개수기에 올려가지고 착착 내려오면서 이제 실제 이게 일본인 100매가 맞는지 육안으로 확인을 음. 하거든요. 네. 그런데 딱 그 개수기 영상을 이제 이놈들이 그 유포를 했는데 음. 1번이 떨어지다가 갑자기 2번이 떨어지고 그 음. 기표가 안 된 게 무효표가 이제 음. 1번으로 갔다 하면서 이게 증거다 이렇게 선동을 한 거야. 네. 근데 내가 그 영상을 딱 보니까 이게 1초 얼마 딱 나온 거예요. 2초도 네. 안 돼. 네. 2초도 안 된 영상 올렸길래 내가 이걸 추적을 했어. 이게 도대체 어떤 놈이 이걸 편집을 했나. 네. 그래가지고 그 선동한 놈한테 내가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 어느 이제 유튜브에서 자기가 가져왔다면서 원문 음. 링크를 사이트에 링크 돼 있더라고. 딱 네. 들어가 보니까 그냥 정상적인 거예요. 네. 정상적인 영상이야. 딱 보니까 이게 어떤 영상이었냐면은 네. 그 자동 분류기에서 이게 1번과 2번의 유효표를 분류하는 게 있지만 네. 기계가 그 판독이 이제 이게 애매하거나 이런 거는 다 재분류 칸으로 보내요. 네. 재확인 대상 투표지 해가지고 재확인 대상을 보내게 하면 이 재확인 대상 투표지가 만약에 뭐 80매가 분류가 됐다. 음. 그럼 음. 이게 그대로 이제 바구니에 담겨져 가지고 심사집계부로 오거든요. 그 네. 심사집계부로면은 유효표도 올려가지고 확인을 하지만 네. 그게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온 거 80매가 맞는지도 올려가지고 확인을 해요. 매수가 80매가 확인되면 이제 아. 그 육안으로 이제 확인하는 거야. 이게 네. 1번인지 2번인지 아니면 무효표인지 구분을 해요. 그 책임 사무원이. 아.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계속이 올렸던 건데 이 부분만 네. 딱 잘라내 버리면 그러면서 이게 야 1번 투표지가 100매에서 올렸다. 근데 내가 네. 이 영상을 자세히 보니까 위에 딱 보니까 위에 이게 아니에요. 이게 1번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음. 딱 에러가 딱 걸렸었는데 딱 때려서 딱 에러가 딱 돼 있는데 딱 위에 보니까 몇 장이 없는 거야. 음. 그래 내가 그 친구한테 "야 니 당신 이거 그 뭐야 이거 그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개수하는 걸 니네 음. 거짓으로 속인 거 아니야? 음. 이거 책임질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음. 따졌죠. 그러니까 이 네. 친구가 아이고 자기는 그거 몰랐다. 모르고 그런 음음음음. 모르고 이제 그 영상 그냥 전체 영상이 돼서 누가 이제 편집해 주길래 난 그걸 받아 했다 하길래 내가 네. 그 친구가 대학생이었었어요 그때. 그 젊은 아. 대학생 녹취 그 파일도 갖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는데 네. 내가 그럼 물어봤죠. "니 그 참관인도 어떻게 나중에 통화가 됐어." 내가 이제 이놈한테 압박을 했죠. 압박을 하니까 이제 결국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음. "당신이 이거 개표 참관이 이번 몇 번 참가해 봤냐?" 이게 처음 참가했대. 처음 음. 참가했다고 하면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럼 내가 누구한테 추천으로 그 참관은 들어갔냐?" 참관인은 추천이 아니면 못 들어가거든요. 물론 네네. 지금은 또 자기가 직접 이제 선관위에 가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네. 있지만은 이제 대부분 이제 후보자나 정당에서 추천에 들어가거든요. 그 네. 물어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이제 추천을 했는데 이제 시민의 눈이라는 단체에서 추천을 네. 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시민의 눈이면 보통 우리가 진보진영, 좌파진영 우리가 네. 안단 말이에요. 그 네. 더불어민주당 성향에. 네. 그 그런데 "야 네가 왜 보수진영에서 이렇게 하냐?" 하니까 이 음. 친구가 자기는 좌파가 아닙니다라고 변명은 됐어요. 음. 확인하면서 이제 내가 지도 이제 자기가 잘못 이제 선동하기 나한테 들통이 음. 났으니까 음. 이거 공개하지 말아 달라. 자기가 학생인데 네? 이 공개되면 음. 자기가 그 문제가 되니까 죄송하다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네. 글을 써라. 네가 이거 음. 유튜브 올린 거에다가 네가 잘못한 그 잘못된 이제 그 자료라는 것을 네. 재확인 대상 투표지가 개수하는 거였다는 걸 직접 쓰라고 해가 그 네. 친구가 댓글로 썼어요. 그까지 내가 캡처 다 있는 거 다 있습니다. 아. 네. 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사실관계 밝혀고 그때 내가 기자회견도 하고 정규재 대표나 이제 이런 분들 출연해가 다 설명해 줬어.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음. 이걸 그때 당시에 뭐 공병호나 그 민경욱이나 이놈들이 그걸 이제 부정이 증거라고 선동했던 사람들이 네. 확인됐으면
돌이키고 반성하고 네. 이걸 잘못된 인정을 하고 이걸 폐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민경욱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네.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저는 이게 너무 민경호 저희 궁금했거든요. 의원은 정말 나쁜 게 정말 네. 나쁜 사람인 게 내가 직접 만나고 몇 차례 내가 만났습니다. 나 네. 제발 네. 공개되면은 당신은 나하고 같은 난 아니 그 사람이 저를 좌파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네. 네. 제가 20년 넘게 애국 운동을 해온 사람인데 음. 그러면 최소한 당신 내가 검증을 해 줄게. 음. 그리고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그렇게 선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남도 후원도 많이 받고 이제 주변에 지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오죽하면은 또 누구야 공병호 박사 말고 네. 또 다른 한 분 또 있는데 이봉규 TV? 이봉규 맞아. 이봉규 네. TV에. 네. 이봉규 TV에 그분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었어요. 통화를 해 가지고 그 네네네. 사람도 똑같이 선동을 했으니까 여보 네. 한번 전화번호를 내가 확인을 해 가지고 전화를 해 가지고 통화까지 했는데 네. "이봉규 박사님 이거 아닙니다." 하면서 네. "제발 나를 한번 출연시켜 달라." 음. 하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뭐라는 줄 압니까? 뭐라고요? 출연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애국 운동가인 건 아니까 우리 네네네. 정 대표 한번 우리 정 대장을 이제 출연해 가지고 자기도 하고 싶은데 음. 대신에 이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반대하는 입장이면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는 이 부정선거라고 지금 계속 유튜브로 방송하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던 나를 내세우게 되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이. 네? 어. 자기를 완전 폭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변희재 대표도 최근에 방송한 거 보니까 자기도 엄청나게 공격받았다. 후원자 다 끊겼다. 네네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정규재 대표도 엄청나게 고통받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지자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이 부정선거로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결과로서는 우리가 이겼는데 음. 부정선거로 졌다 해 가지고 남들 위안을 대고 삼고 있는데 이게 음. 부정이 아니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마치 그냥 뭔 근거를 아니냐고 하냐고 하면서 이제 이걸 막 이제 마타독을 해 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이봉규 박사도 나를 이제 반대 입장을 한번 불러서 했었으면 지금까지 올 일도 없었어요. 근데 네. 내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한다는 음. 소리가 반대하는 입장이면은 그거 안 된다고. 자기가 감당 못 한다고. 얼마나 비겁한 아. 발언이냐고요. 지도자는 얼마나 비겁해요, 이게. 아. 그러면서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산을 그러니까 어떤 정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한다고 하면은 네. 올라가는 방향은 이제 여러 루트가 있지 않느냐. 정상을 해 네. 가지고 여러 루트로 이제 누군가는 부정선거다 천동하면서 나름대로 나라를 구하겠다 올라가고 저 같은 네. 사람은 아닌 사람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면 결국 정상에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하길래 그게 제가 너무 네. 황당해 가지고 아니 아. 전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고지를 점령해 가는데 내 네. 옆에 있는 우리 전우들 동지들 그러니까 다른 부대죠. 네. 같은 우리 아군의 부대가 음. 동쪽에서 올라가고 우리는 이제 서쪽에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정상인을 만나겠는데 네. 동쪽에서 올라온 사람들 보니까 총도 안 들고 올라가. 네? 네. 나무총을 들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네네네. 고장난 화기들을 들고 올라가는 게 내가 확인을 했어. 네. 그러면은 당신 같으면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 그냥 정상인 만나서 하겠냐? 왜 그들 다 몰살당할 텐데. 음.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되잖냐.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지적하는 거다. 음. 당신들이 이제 선동하는 것들은 전부 다 사실관계가 다 틀렸다. 음. 아니 거짓말 아니고 그들이 주장한 100 가지 전부 다 거짓이라니까요. 네. 너무나도 제가 수치스러울 정도로 음. 그렇게 설명해 줘 했는데 결국 그들은 그걸 안 받아들인 거야.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도 이게 돼 있는데 그것을 이제 와 가지고 아니라고 말하는 용기도 음. 없고 네? 그래 가지고 아. 비겁하고 정말 나쁜 거죠. 네?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이봉규 그 TV의 이봉규 선생님은 네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자기는 음. 본인은 여전히 이제 믿고 있길래 음. 내가 조목조목 음. 설명해 줬죠. 네. 설명해 주면서 "그거는 그렇지 않다." 왜냐면 그분도 네. 투개표 현장 한 번도 안 가 봤거든. 투표만 해 아. 봤지 실제로 개표할 때 어떻게 되고 몰라요. 저 네. 같은 경우는 제가 20년 가까이 내가 매 선거 때마다 참여하다 보니까 나도 현장에서 음.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은 음. 선관위에 꼭 확인을 해.
그리고 관련 법령을 음. 물어봐요. 어떤 규정에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네. 관련 자료도 받고 매뉴얼도 확인하고 음. 선거법도 확인하고 이렇게 저는 다 검증을 해서 그 체득을 한 거예요. 그 네. 이 하다못해 이제 자동 분류기가 이제 변천사가 있습니다. 네. 자동부 성능이 변천사가 있어요. 이런 네네네. 것들을 사실은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사실은 홍보를 해야 된다. 안 한 게 큰 음. 실책인 거예요. 제가 음. 이번에도 지난번에 언제 지난 그 2020년 총선 직후에 네. 하도 이게 또 부정선거 난리가 나니까 네. 중앙선관위에서도 이제 거기 아마 정책개선관인가? 정책개선과에 음. 그쪽에 있는 어떤 담당 공무원이 이제 검색을 하다가 이 네. 부정선거 논란 좀 잠재우기 위해서 막 고민하다가 내 영상을 봤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네. 전화가 와 가지고 정 대표님 영상을 보니까 이 투개표 절차에 대해 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데 어떤 네.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좀 미처 모르고 있던 왜 선관위 직원들도 100%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분야들이 있지 아. 않습니까? 네. 각자 그렇죠. 맡은 분야들에 있으면 이제 정통하지. 음. 그 외 다른 분야 잘 모르다 보니까 저한테 그걸 인정을 하면서 묻더라고요. 이게 정 대표님 "어떻게 하면은 자기는 어떻게 네네네. 개선하면은 이런 부정 논란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길래 제가 네. 그때 당시 기억하기로 한 10 가지 정도를 조목조목 설명을 해 줬어요. 네. 설명해 주니까 그 담당자가 이제 깜짝 놀라더라고요. 진짜 음. 그렇네요. 이렇게 하면 음. 되겠네요." 해 가지고 그때 이제 관외 그 우표 봉투 있지 않습니까? 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관에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면은 딱 그 사전 투표가 종료하게 되면은 관에 음. 우표 나오면 현장에서 바로 개함을 해 버리거든요. 네. 개함을 해 가지고 바구니에 착착착 담아 놔요. 그러면은 네. 그 우체국에서 직원이 와 가지고 이제 네. 신분증 확인하라고 우체국 직원이 와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 차에다 실어 가지고 우체국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때 네네. 내가 제기했지. 문제 제기를. "아니 왜 그 참관이 왜 참관을 못 하냐?" 음. 하니까 선관위 직원이 하는 얘기가 음. 선거법에 그게 음. 2020년 총선까지입니다. 네. 선거법에 관외 우편함은 우체국 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까지만 돼 있고 그 이후에 인계된 아. 이후에 이제 그 우체국 법에 의해서 네. 선거 우편, 선거 특별 우송 그 관련 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 절차에 따라서 이게 음. 전국적으로 배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명시되지 아. 않은 부분이 자기가 관여하지 못하고 참관인도 참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네. 나는 그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했죠. 왜냐하면은 이제 네. 사전 투표지가 많아졌잖아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네네네. 그쵸. 코로나 때 더 많아지고 또 특히나 관외 우편물이 엄청나게 많아졌거든. 그래서 그때 그 중앙선관위 개선관한테 제가 건의했던 게 음. 최소한 이제 관외 우편이 이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네. 이것도 우체국법에 위탁할 것이 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음. 명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네. 우체국에 가는 것도 참관인들이 관이 참관할 수 있게끔 해 줘야만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네. 했는데 그걸 받아들인 거야. 그래 가지고 지난 이제 어. 총선하고 대선 때는 이번 총선 때인가 그 바뀌었던 게 이제 그게 이제 관외 투표함도 다 음. 박스에 다 담아 가지고 우체국 네. 직원이 오면은 이제 네. 참관인들하고 선거 네. 사무직원하고 경찰까지 대동해서 차에 실어 가지고 함께 우체국까지 간 거야. 네. 이제 그게 바뀐 거죠. 이제 우리가 네. 참관인들 배송을 직접 우체국 가는 또 그런 또 문제점은 우체국까지 직접 가서 인계하면은 끝이에요. 그 네. 안에 들어가지는 못해 우리도. 예 그거는 또 여전히 문제가 아. 있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좀 더 개선해야 음. 될 문제점은 있는데 네. 예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됐긴 나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그 음. 이후에 이제 2022년도인가 한번 그 친구한테 한번 전화를 해 봤죠. 그 네. "혹시 그 선관위 지금도 그 위치에 있냐?" 물었더니 음. 이 친구가 이제 한직으로 밀려났더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선관위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 이번에 나도 도대체 음. 왜 그런가 했는데 이번에 조직 비리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채용 음. 비리. 저는 솔직히 그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져요. 예 네. 이게 그 선관위만큼은 정말 공정해야 되거든. 네. 네 여야가 아니라 보수 진보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그쵸. 말 네. 그대로 이제 선거 관련해 가지고 정말 공정하게 철저히 가야 네. 되는데 채용 관련해 가지고 채용 과정에서 만약에 특정 세력들에게 이게 다 선관위 조직이 잠식돼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네. 네. 근데 그런 문제들 어쨌든 채용 비리 이번에 터진 건 이거는 반드시 그 발본색원해야 될 문제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이제 그 민경욱이나 그들이 선동하는 내용들 음.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음. 일단 지금 민경욱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음. 민경훈 자기가 거짓말하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원주에 왔을 때 내가 나중에는 이제 토론 끝난 다음에 자기 그 다큐멘터리 그 방송 끝난 다음에 반드시 자기가 나한테 질문할 기회를 준다고 약속을 했거든. 네. 그 영상이 다 있어요. 나중에 네. 끝난 다음에 나한테 질문할 수 있게 기회를 주겠다. 그럼 좋다. 내가 기다리겠다. 했는데 음. 영상 딱 끝나니까 바로
파행시켜버리는 거야. 질문 없게. 질문 없고 끝내겠다 하길래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 앞에 그 무대 단상까지 쫓아 내려가가지고, 왜 이렇게 아, 대화, 질의, 응답할 음, 기춘되는 것을 왜 그만두려고 하냐. 우리가 음, 자체 영상 다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지적했죠. 뭐 음, 사전투표 결과가 뭐 민주당 쪽에 다 이제 유리하게 나오고, 본투표는 이제 음, 우리 쪽에 유리하게 나오는 걸 대해서 이렇게 부정이 증거라고 주장하길래, 네, 야, 최소한 2017년 보궐대선 직후부터 네, 부정선거 선동한 놈들이 뭐라고 했냐. 사전투표는 다 도둑 맞는다며. 그래서 니네들 음, 사전투표 하지 말자라고 스티커까지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잖아. 네, 당일 투표하자라고.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사전투표는 그 진보진영 유권자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보수진영 네, 유권자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한 번이라도 접했던 사람들은, 야, 이 사전투표하면 괜히 걱정되네. 음, 당일 투표 몰리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음, 사전투표가 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나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결과거든. 그게 네, 내가 네가 하지 말랬잖아. 당신이 하지 말래 해가지고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이게 부정이 증거라고 당신 정말 미친 거 아니냐 하니까 음, 이놈이 뭐라는 줄 압니까? 뭐라고요? 뭐라고 변명했냐면은 그래 나는 사전투표 하지 말라고 했다. 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사전투표 하러 가지 않았냐. 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네,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대통령의 말을 믿지 자기 말을 믿겠냐. 이게 할 말입니까? 아, 민경욱이가 그게 할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기를 지지하고 있고 부정선거에 빠지는 사람도 완전 진짜 병신으로 알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냐고요. 네? 민경욱 음, 자기 입으로 직접 나한테 한 말입니다. 거기 영상이 음, 그대로 공개돼 있잖아요. 네?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민경욱 이 친구 너무나도 나쁜 게 네, 자기가 그동안 거짓말에 다 들통났어.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친구가 어떻게든 자기 혼자가 총대 매기엔 두렵거든. 네, 어떻게든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끌어들여야만이 자기의 죄의 무게감이 이제 분산되니까 네, 이 효과 누리려고 음, 이번에 그 다큐까지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음, 방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국회에서 방영을 했는 그거 가지고 딱 방영하고 나니까 그때 민경이가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은 이거 봐라 국회에서도 같이 하지 않느냐. 음, 국회의원들이 바보냐 그들을 함께 참여하지 않느냐 이따위로 하면서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자신의 책임을. 네, 그게 참,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에도, 네, 한동훈 전 대표도 엄청나게 책임이 커요. 음, 그, 정말 MBC PD수첩에서도 이거는 정말 이거 공정히 좀 음, 다뤄주세요. 이 부분만큼은. 음, 지난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뭘 잘못했냐면은, 네, 가장 심각한 건 또 그거 있습니다. 국정원 있죠. 저도 네, 국정원이 다 올바라고 생각 안 해요. 네, 그 네, 선관위도 엄청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재작년이지 2023년도에 맞죠? 어쨌든 맞아. 2023년도에 음, 그 선관위 서버를 점검했잖아요. 네, 국정원 하고 이제 선관위하고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 음, 아시죠? 그 내용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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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서버 그 해킹 이제 북한 해킹 이제 위협이 네, 돼 네,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너무나도 기가 찬 게 그때 저는 좀 기대했었습니다. 결과를. 네, 갑자기 방송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국정원 발이지. 국정원에서 딱 발표한 걸 딱 보니까 북한 해킹에 해가지고 취약하고 이번에 그 얘기 다 나왔죠. 네, 취약하고 그러니까 이 취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음, 투표 결과도 조작될 우려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 내고 이게 기자회견까지 하고 언론 다 보도가 돼버린 거야. 국정원 발표가 된 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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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한동훈도 그걸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게 국정원 그때 그 발표했을 때 내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내가 그 국정원까지 전화해가지고 니네들 미쳤냐? 네, 그럼 왜 이걸 왜 그래 근데 선관위까지 따졌죠. 바로 선관위 전화해가지고 아니야 국정원에서 이따위로 발표한 건 니네들 확인했냐? 아니, 확인했대. 야 말도 안 되잖아. 대한민국 네, 개표 시스템이 수개표잖아. 네, 설령 해킹을 해가지고 그 전산 시스템에 있는 거 있잖아 수치를 그거 네, 바꾸면 뭐 하냐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개표 사항표 모든 네, 투표함을 열어가지고 그 결과치가 적혀 있는 개표 사항표가 수기로 기재된 거하고 네, 입력된 값을 출력한 거 그 두 음, 가지가 지금도 저도 갖고 있어요. 제가 음, 원주에 있기 때문에 원주에 이제 예를 들어 지난 총선 때 개표 사항표가 한 100여 장이 넘어요. 네, 투표소가 근무되니까. 네, 언제든지 내가 확인할 수 있거든. 만약에 네, 선관위 홈페이지에 해킹했다 치자고. 네, 만약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실제 당선된 걸 해킹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당선됐다고 조작했다 칩시다. 네, 근데 내가 개표 3별 갖고 있잖아요. 딱 네, 보니까 이거 다 합산해 보니까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겼는데?
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리고 당선자 여부도 선관위 서버에서 당선자 발표하는 게 아니고 네. 개표장에서 개표 네네네. 사무 하나하나 차곡차곡 합산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제 당선자를 바로 당선 선언을 하고 바로 그 네. 직후에 이제 당선장을 교부한단 말입니다. 네. 현장에서 당선 여부가 결정나는 거지 그걸 단순히 게시판 형태야. 전국에 있는 유권자들이 알려주기 음. 위한 게시판 형태. 네? 네. 네. 선관위 있는 홈페이지의 데이터는요. 근데 네. 이걸 조작한다고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냐고. 못 달라지건. 아. 근데 국정원이 그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선관위 막 네. 다니까 선관위 직원이 한다는 얘기가 그 자기들도 그래서 바로 자기가 보도자료 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 그때가 10월 11일 겁니다. 음. 2023년 10월 11일 날 그 봤는데 국정원이 발표했던 동시에 아마 시간차는 좀 있겠지만 선관위는 국정원의 발표가 전면 반박하면서 설령 해킹이 가능하더라도 그 수개표 절차이기 때문에 시스템이기 음. 때문에 그 개표 그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없다. 음.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시라고요. 네. 국가기관이잖아. 네. 국정원이나 아니면 이제 그 선관위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선거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라 그쵸. 민주주의의 근간이에요. 뿌리예요. 뿌리. 네. 뿌리 선거제도인데 이 선거 절차에 있어 가지고 선관위 의혹이 제기돼서 선관위 서버를 점검을 했으면은 국정원과 선관위가 어떻게든 만약에 소녀 이견이 설령 있을 수 있어요. 음. 이견이 있으면은 사실관계 더 확인을 해가지고 책임 있게 동시에 합동으로 결과 발표하는 게 그게 상식 아니에요? 네. 상식인데 국정은 따로 발표하고 180도 다른 결과를 선관위가 따로 발표한 거야. 그러면서 아. 국민들에게 알아서 믿으세요. 국정원 말을 믿든 선관위 말을 믿든 알아서 믿어. 이게 나라입니까? 내가 그때 그거 아. 보고서 이 나라가 미쳤나? 국정원 이놈들이 아. 정신 나갔나? 선관위 저놈 정신 나갔나? 그때 당시 그 발표 담당자들 지금이라도 잡아가 조사해야 돼요. 그놈들. 그놈들 때 음.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꼴아지가 된 거라고요. 네? 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 선관위도 자기 주무부서잖아요. 그것도 네. 국정원도 아니 뭐 이게 경찰도 아니고 음. 국정원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했으면 자기들 사활을 걸어서라도 이거 막아야 되는데 네. 내버려 두고 자기는 자기대로 발표한 거야. 책임 아. 회피하려고. 그 책임 회피 아닙니까?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선관위는 채용 비리 때문에 언론에 막 이슈가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음. 국민들 막 불신하고 있을 텐데 국정원 그렇게 발표했지. 선관위는 아니라고 음. 발표하지만 언론들도 선관위 발표를 보도를 안 해줬어요. 한들 내가 음. 못 봤습니다. 선관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있던데 국정원 보도 발표는 언론에서 대서특별히 해버리고 네. 선관위에서 반박 발표한 거는 짤막하게 나가든가 아예 언급조차 안 했어. 아. 이게 지금까지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난 네. 총선 직전에 한동훈까지도 거기 미혹돼가지고 네. 국정원에서 결과했는데 이거 봐라 해킹가지고 위험하고 그렇게 네. 전자개표 해서 이 수개표해야 되지 않느냐.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수개표인데 그러니까 음. 이게 용어 전술인 거예요. 네. 전자개표는 대한민국에 도입된 사례가 없습니다. 네? 음. 처음에 이게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자동 분류기 있잖아요. 투표지 네. 분류기가 처음 도입됐을 때가 2002년도간 거래요. 네네네. 처음 도입됐을 때는 그때 당시 언론을 찾아보면 저도 확인했는데 언론 찾아보면은 언론 그 아나운서가 전자개표 전자개표기가 이제 들어왔다 그때 그렇게 언급을 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때 당시 처음 도입될 때. 그때 네. 그래 저도 이제 참관인으로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아니 네. 이 전자개표 말이 되나? 우리가 저거 기계 어떻게 음. 믿는데 저거 오류가 음.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믿냐 해가 난리가 음. 났었다니까요. 네. 그래가 처음 그게 도입됐을 때도 우리가 참관인도 엄청 불신을 했었어. 다시 네네네. 확인하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오류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네. 초기 때는 2002년도, 2006년도, 4년도 그때 이제 그 했던 그 장비들은 네. 오류가 나가지고, 1번이 진짜 실제로 2번으로 가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참관을 진짜 적발하고 우리 원주에서도 그때 총 8대인가 있었는데, 네. 4대가 다시 이제 이거 문제 제기한 거 못 하잖아요. 개표장에선 참관인이 갑이거든요. 네. 개표 사무원은 을이에요. 참관인들 야 네. 문제 있다 스톱해라 뭐 소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표 진행 네. 못해요. 왜? 네. 참관인들 그걸 감시하는 우리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음. 난리 나니까 선거관리위원장까지 내려와가지고 진짜 다시 한번 돌려보니까 진짜 오류가 나는 거야. 잘 네. 가다가 2번이 1번 가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8대 중에 4대를 사용 금지해가 사용 못하게 해버린 거야. 그 나머지 4대 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4대 가지고 계속 돌리다 보면 시간이 그만큼 더 지체됐죠. 네. 그러면 선관위가 그 개발업체 재계약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불량 제품을 또 음. 했는데. 그래가 그 네. 업체하고 그 계약을 철회해 버린 거야. 그게 음. 지금
이놈들 부정선거 주장하는 놈들 중에 뭐 음. 개표기를 자기가 처음에 도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개발자다. 그러면서 이거 실제 이거 해킹 프로그램을 넣게 되면은 뭐 100장 중에 5장을 이번에 1번은 또 조작할 수 있다. 그 업체 그 사장이에요.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그 불량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중앙선관위로부터 이제 계약이 처리되고 뭐 재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업체는 망하죠. 네. 특정 그 장비만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가 했는데 그 계약이 이제 물 건너가 버렸으니. 그러니까 놈이 그 앙심을 품고서 그 거짓 선동에 지금도 나서고 있어. 네? 네. 예, 그게 이제 그 사례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논란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 전자개표는 말은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선관위에서도 이거 그냥 투표지 분리기다. 이게 원래 네. 처음부터 투표지 분리기였었어. 네. 말은 전자개표였지만 실제 육안으로 다 그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다 확인을 했었어요. 처음 때부터.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투표지는 자동 분류 그냥 100m 분류만 해주고 네. 분류된 게 실제로 제대로 분류됐는지 육안으로 다 확인을 거친 다음에 투표로 인정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럼 수개표잖아. 네. 그런데 그걸 국정원에서 그런 멍청한 멍청한 게 아니지. 정말 이거는 저는 정말 이적 행위라고 봐요. 국정원은 정말 그는 책임 물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발표했던 사람들은. 네. 해버리니까 한동훈까지도 거기 미역대가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네. 전자개표 막 수개표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뭘 하겠어요. 또 그걸 받아들였네. 이번에 사무총장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최대한 받아들여가지고 투표관리관 그 사전투표제 투표관리관만 찍지 않고 인사하는 거는 그대로 허용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도입에 받아들였다길래 내가 선관위에 따졌죠. 그 담당자들한테 야 한동훈 대표가 설령 한동훈 대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지적을 했으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몰라가지고 네? 그래서 이걸 바로 잡을 생각을 해야지. 야 그걸 인용을 해버리고 그걸 수검표를 도입을 했어요. 수검표. 수개표는 기존에 하는 게 수개표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동 분류기가 100m 단위로 분류된 걸 개수기에서 한 장에서 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겼단 말이에요. 이게 수검표야. 네. 자, 이게 도입된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네? 제가 그때 지역 선관위 직원 한 얘기가 야 니네 이게 말도 안 돼. 이거는 행정 낭비 아니냐. 선관위 제도가 개선될 때는 또 어떤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나아지게 가는 거는 이게 이제 성장인 거죠. 발전이고 그게 그 단점을 보완하는 거고. 근데 이번에 니네들 지난번 총선 때 했던 거는 보완이 아니고 퇴행이다 퇴행. 기본의 개표 절차가 정상적인 것을 오히려 퇴행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론자들 그들 말 받아들여가지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더 해버린 거다. 내가 그제 지적을 했어요. 그런 거 놈들 찍소리 못하죠. 그게 맞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한동훈 일개 당 대표까지 그런 말을 하니 그건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냥 들어주는 척 하면서 그렇게 무의미한 이걸 해버리니까 또 세금은 그만큼 더 낭비가 됐어요. 이게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네.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정치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저도 이제 최근에 오늘도 뭐 뉴스 봤는데 그게 자꾸 그거 언급하는 게 뭐 사전투표제도 뭐 이런 걸 왜냐면 이제 마치 이제 다수로 보이잖아요, 지금. 이거 특위 집회돼가지고 광화문이다 보면은 지금도 이번에 또 전한길 강사까지 이제 가세를 해가지고 뭐 공병호 뭐 박사가 뭐 그렇게 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인데 그 사람 자료를 봐라.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말하면 공병호 그놈 정말 사기꾼이에요. 그 공병호도 이 팩트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놈도 다 알면서 지금 이게 완전 사기질을 하는 거예요. 네? 그 공병호 선생님이 알고 있다는 건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 이 사람 이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남도 그 지식인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지식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발언하는 건 내용들 자세히 다 들어보시면은 자기가 책임지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검증했는데 야 이거는 이게 부정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 하나도 없어. 어떤 유튜버에서 하는 거 뭐 통계 자료 봐가 이걸 해가지고 야 여기서 보니까 야 이렇게 의혹이 많다고 한다. 또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이쪽 유튜브에서 끄집어내 아니. 이렇게 지식인이고 사회 지도층이라면은 그리고 또 공병호 같은 경우 정말 사회 지도층 아닙니까? 이렇게 어떤 그대 정당의 그 공천권까지 행사했던 사람인데, 네? 그런 사람이면 자기가 책임질 은행을 해야죠. 누가 하더라도. 그런데 정체 불명의 자료들을 가져와 가지고 야, 봐 이거 의혹 있다고 얘기합니다. 끝이야.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공병한테도 이렇잖아요 전화하고 직접 네. 통화는 못했습니다. 공병은 내 연락처가 없어 못하고 그 밑에 직원들한테 직접 통화하고 내 자료 다 보내주고 왜 말도 안 되는 음. 선동하냐 공병 박사하고 제발 한번 통화라도 하게 해달라 만나게 해달라 네. 다 네. 거절됐어요. 아. 전혀 회신도 없고 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뭐 정규재 대표나 뭐 조갑재 대표나 변희재 대표 그 방송에 나가가지고 제가 조목조목 네. 저는 현장 책임자니까 현장 실무자니까 네. 현장 경험자니까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게 음.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이제 사실은 뭐 변희재 대표나 정기재 대표나 조갑재 대표 이런 음. 분들도 현장 경험이 없습니다. 그분들도 개표 현장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야. 네? 네. 안 가본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 변희재 대표가 발언한 내용 중에서 일부 오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요? 좀 오류가 좀 많았지. 그러나 왜냐하면 이제 네. 그분도 어쨌든 개표 현장에 실제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약간 아. 이제 그 자동 분류기가 이제 재확인 대상으로 분류되는 게 나오면은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참관인들이 유무유표를 따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최근에. 네. 아니에요. 참관인들이 어떻게 그걸 유무유표 아. 따집니까? 우리는 다시 문제 제기만 해. 그 유효표 아니잖아. 다시 확인해.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참관인들 지적을 하니까 그러면 이거 들고 선관위원장한테 갑니다. 아. 선거관리위원장한테 찾아가면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이걸 보고 그 관계 선거위원들이 각 정당 추천 위원들이 있거든요. 네. 위원들이 현장에서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유무유표 딱 가려줘요. 가려주면 가지고 내고 하면은 이제 참관인들 오케이 인정. 그러면 다른 것도 똑같이 이 규정대로 음. 선례대로 해가지고 가자 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 참관인들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런 말 실수를 했고, 그는 뭐 문제될 건 네. 없죠. 그리고 네. 이제 그 전환길 강사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전환길 강사도 정말 그거는 너무 아쉬워요. 근데 음. 그분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게 네. 만약에 전환길 강사님 제가 연락처 말씀을 제가 당장 만나고 싶어. 만나면은 음. 한 그분도 충분히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그분도 이제 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하도 이제 나름도 황교안도 보통 사람입니까? 일국의 총리까지 음. 했던 사람이고, 수많은 변호사들 박지원이나 이런 놈들까지 막 이렇게 하니,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들 만나면 또 신빙성이 가지 않겠냐고요. 그쵸. 그런 사회적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그것도 음.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정말 이거는 정광훈 목사님 책임져야 되는 게 정광훈 목사님도 내가 그분하고 직접 내가 소통도 하고 통화도 해요. 그분은 내가 만나기도 했고 내가 정광훈 목사님한테도 얘기했던 게 목사님 그 검증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네. 공병호나 민경욱이나 이봉규 그 사람들하고 검증을 하자. 그들이 네. 전부 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네. 목사님은 모르시니 그냥 자리만 만들어 주십시오.까지 제가 얘기를 음.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분이 한다는 얘기가 아이고 자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자기가 그런 자리를 만든 능력이 안 된다. 얼마나 음. 무책임한 말입니까? 음. 정광 목사 어떻게 그런 능력이 없어? 있고도 남죠. 음. 네? 거기에 수많은 뭐 시민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정도면은 그것도 정말 그분도 솔직히 저는 안다고 보는 거예요. 아. 알면서 이제 이 거짓으로 그냥 네. 나 너무 진짜 저 너무 안타까운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 이게 그럼 네. 네. 저희도 이 부분 계속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네네. 최근에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유튜버들이 누구누구예요? 좀 어떤 사람들이 좀 인기가 있어요, 요새는? 그러니까 음. 저는 이제 이게 투개표 부정선거예요. 네. 그들이 주장하는 투개표 절차, 네. 사전 투표 개시부터 개표 완료하는 그 과정에서 네. 가짜 투표지, 투표함 바꿔치기, 해킹, 네. 결과 조작, 이거는 이제 투개표 부정선거라고 저는 명명을 해요. 왜냐면은 네네네. 진짜 일반적인 부정선거하고 좀 개념이 틀립니다. 네. 일반적인 부정선거라는 게 여론 왜곡이라든가 이제 네. 더 막 광범위해요. 음. 이게 지금 그들은 주장하는 투개표 부정선거인데 음. 그걸 지금 걔네들 선동한 게 지금 요즘은 또 새로운 유튜버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좀 네. 그렇지만 일단 뭐 대표적인 게 뭐 민경욱이나 아니 뭐 민경욱, 공병호가 핵심이고요. 공병호 사실 공병호가 거기서 모든 핵심이고, 게 네, 네. 핵심이고 그다음에 민경욱 네. 거기서 시작된 게 이제 뭐 이봉규는 그냥 이제 그런 사람들만 계속 출연시켜가지고 유포하는 역할들을 하고 음. 있고 네? 네. 그리고 또 누구야? 요즘 뭐그 환경까지 이제 가세를 해가지고 네. 좀 저러고 있지.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이제 뭐 부분적으로 이제 언급하는 데도 음. 많긴 많죠. 그냥 핵심은 딱 그렇게 해요. 아, 황교안 대표가 그래요? 주장하는 거는 참 진짜 이미 다 확인된 겁니다.
아,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음, 대법원에서 이제 지난번에 그 판결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네, 판결 다 봤어요. 지극히 네, 당연한 내용이고, 제가 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했을 뿐이지만, 근데 또 네, 문제는 있어요. 네, 제가 선관위에다가, 야, 예를 들어서 배춧잎 투표지 있잖아요. 배춧잎 투표지. 네? 네, 그리고 네, 네, 일장기 네, 투표지. 네? 네, 그런 거 솔직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사전투표지가 그 출력되는 과정에서 음, 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 지역구가 딱 나오면 딱 잘려. 딱 네, 끊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비례투표지가 나오는데 딱 잘리는 그 시점에 그냥 내버려 두면 떨어지는데 이걸 음, 이제 빨리 나눠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 직원이 딱 그 네, 지역구 나오는 거 딱 잡고 있다가 딱 잘렸는데 그냥 그걸 그냥 조금 밀려 들어가는 거지. 밀려 네, 넣다 보니까 이제 뒤에 비례대표가 찍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역구가 안에 들어가 가지고 윗부분 찍혀 나온 게 배춘희 투표지야. 네, 그럼 그렇게 나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그럼 최소한 이제 배춘희 투표지는 밑에 하단에 그 비례대표 그 선관위 청인이 찍혔잖아요. 그거 네, 보신 적 있죠? 네, 대충 그 선관위 청인이 찍혀 있잖아. 그럼 네, 이 말인즉슨 뒤에 따라 나와야 되는 이제 비례대표 투표 용지에 선관위 청인은 없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네, 네, 이해가 네, 되죠? 그러면은 네, 선관위 청인이 없는 투표지는 무효표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투표지 이 어느 투표 이름도 없는 거 이것은 유권자에게 줄 수가 있냐고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아, 그 배춘대 투표지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3번인가? 어쨌든 1번 기호가 거기 같이 찍혀버렸으니 뒷장에 네, 비례대표는 1번도 안 찍혀 있는데 그걸 유권자가 받아들고 찍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 네, 당연히 이걸 못 주죠. 그러면 이제 아, 그 매뉴얼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출력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뭐 오류로 잘못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투표 음, 관리에게 보고를 해서 네,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이제 기록을 그 투표록에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네, 하고 그걸 이제 그러니까 재출력이지. 네, 재출력 같은 일련번호를 가지고 재출력을 해서 유권자에게 배부하게 돼 있어요. 배부하고 음, 이게 잘못 출력된 거는 별도의 봉투에다 보관을 해가지고 투표 종료와 즉시 이제 선관위에다가 그 네, 반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기록에 다 남아요. 안 남을 수가 음, 없습니다. 네, 이거는 왜냐면은 설령 지역구 투표지, 배춘입 투표지는 어차피 유효표예요. 이게 네, 밑에 QR코드나 이제 바코드도 찍혀 있는 상태에서 선관위 청인까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권자에 그대로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 이게 만약에 근데 비례대표는 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까지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어, 재출력하게 되면 그 네, 지역구나 비례대 전부 전체를 다 재출력해서 주는 거냐, 네, 아니면 별도로 따로따로 뭐 특정해가지고 이것만 재출력 가능하냐니까 특정해서 재출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최소한은 음, 뒤에 거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네, 선관위가 반납이 돼야 되고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대부분 판결문에 보면은 이거 진짜 황당한 부분이에요. 그때 배춘희 투표지가 나왔던 투표소, 음, 사전투표소의 투표 관리관이 법정 정언까지 했습니다. 네, 정언했는데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 기억이 없다라고. 네, 그러면서 그 선관위도 다 확인해 보니까 투표 기록부에는 그 기록이 없다고 했어. 네, 투표록에는. 네, 없었고 투표 관련이 기억을 못 한대.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이 재밌는 건 뭐냐면은 부정선거 선동한 놈들은 이 배춘희 투표지를 어떤 증거라고 했냐고 얘기하면 그냥 이제 출력 과정에서 이게 오류가 잘못 나온 거고 이 음, 절차에서 이 절차를 위반한 겁니다. 음, 그리고 투표 관리관이 위증을 한 거고 네, 이걸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음, 민경욱이나 이놈들을 어떻게 선동했냐면은 이게 외부에서 음, 재검표 과정에서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외부에서 대량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바꿔치기 하느라 그 인쇄된 증거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선관위도 아, 솔직히 이걸 바로 해야 되는데 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외부에서 음, 대량 인쇄해가지고 바꿔치겠다. 네, 실제로 이제 해킹을 해가지고 결과 조작한 게 들통날까봐 이게 음, 재검표 과정에서 들통나지 않으려고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내용인데 네, 제가 선관위에다 문제 제기한 건 그거죠. 설령 저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선동을 했을지언정 네, 최소한 그게 투표 관리관이 대부분에서 발언 정언한 거에 보면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음, 선관위 지금 당신들은 알지 않냐? 이게 과연 기억이 안 음, 날 문제냐? 그러면 음, 최소한 거기에 그때 사전투표소에 거기 사전투표에 참여했던 직원들 명단이 선관위 다 있습니다. 음, 거기 사무원들, 네? 사무원들이 꽤 될 거예요.
그 사전 네. 투표는 이제 그 사람이 많아요. 한 열 몇 명 되면은 그 명단이 다 열려서 다 있어. 최소한 이 문제가 발생했으면은 부정선거 선동하는 놈들 외부에서 대량으로 인쇄해 가지고 들어오다가 이게 정거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했지만 네. 니네들은 알지 않느냐. 이거는 네. 분명히 투표관리관이 고의가 됐든 아니면 실수가 됐든 간에 이걸 기록을 누락을 했거나 음. 아니면 그 문제가 발생했었으면은 근데 투표관리는 기억을 못 한다. 그러면은 그게 사전 투표소에 참관했던 그 사무원들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음. "야, 이 투표자가 여기서 나왔는데." 왜? 음. 투표관리관 도장을 딱 보면 확인되거든요. 네. 투표관리관 도장이 그 지역 도장 그게 실제 출력된 곳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야, 이거 당신 출력한 사람 누구야?" 하면 100%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네. 진짜 만약에 프린터 출력해 준 사람들도 "어, 우리 출력해 준 적이 없는데." 이래 버리면 문제가 더 커져 버리는 거야. 음. 그러면 이게 진짜 외부에서 만약에 이걸 진짜 투입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해요. 네. 어쨌든 이런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관위가. 근데 네. 선관위가 안 했어요. 다 건너뛰어 버렸어. 그래서 내가 음. 선관위에다 대 가지고 "왜 당신들은 거기 투표 관리관 불러 소환을 해 가지고 사실관계 확인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음. 만약 이 사람이 고의력을 했다면." 저는 음. 솔직히 의혹을 제기하죠. 그 투표 관리관이 불순한 목적으로 예? 음. 우리가 보수 진영 유권자들이 부정선거 늪에 빠져 있으니까 이 네.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계속 미끼를 던지는 거야, 미끼를. 음. 미끼를 물게끔. 음. 그러니까 또 지난 총선 때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파주에 음. 이제 거의 그 집회를 하는데 부정선거 막 집회하는데 자기가 투표 관리관이었다. 내가 네. 실제 투표 관리관이었다면서 이제 무대에 서 가지고 발언한 사람이 있어요. 네. 파주예요, 파주. 이 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뭐라고요? 당일 네. 투표에 당일 투표지에 대해서 이제 이거 도장을 찍어서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찍어서 주는데 자기가 투표 관리관이 찍는 건 아니에요. 그 사무원이 네. 이제 투표지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중간에 이제 거기에 그 도장을 투표지를 배부하는 직원이 투표 관리관한테 음. 와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한 자기가 음. 열 매 정도를 그 투표 관리관 도장을 안 찍어 준 것 같다. 아. 이렇게 보고를 한 거야. 근데 네. 모르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네네. 투표 관리관은 그 기록부에다 적었다는 거예요. 네. 투표록에다가. 네. 적어 가지고 이게 이제 개표하는 그 과정에서 네. 개표가 아니지. 이게 재검표하는 과정에서. 네. 재검표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투표기에 적었는데 그게 이제 있는지 확인하지 이게 논란이 됐는데 개표장에 보니까 하나도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투표 아. 관리관 도장을 찍자는 게 분명히 열 몇 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음. 난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 관리관마저 이런 말을 하니 이게 또 난리가 나겠습니까? 아. 안 그래도 부정선거 빠지는 또 새로운 게 드러났잖아. 그래서 내가 네. 그 이야기 딱 보고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네. 그 당일 투표용지는 이번에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유권자들이 많이 밀리는 걸 대비해 가지고 혹시 네. 투표관리관 도장을 못 찍고 준다고 해도 이게 무효표가 아닙니다. 네. 이걸 일반인은 잘 몰라요. 투표관리관이 음. 도장을 만약에 이제 주다 보면 투표지가 한 장 한 장씩 찍어 줘야 되는데 어쩔 땐 음. 이제 두 장 찍고 이게 100 네. 매까지는 미리 찍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거 다 네네. 표지가 다 있어요. 100 매까지 미리 네. 찍어 놓을 수 있다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찍다 보면은 두 장을 찍어 놓고 넘기다 보면 그 뒷장이 안 찍힌 상태로 그 찍은 거에 딱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네. 유권자한테 주다 보니까 이걸 미리 확인 못 하고 도장 안 찍은 걸 줄 수도 있다고. 자, 네. 이게 만약 네. 개표장에서 이제 투표 관리관이 없는 게 네. 개표장에 나오잖아요. 네.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게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세요? 어떻게요? 참관인들이 이걸 문제 지적을 하겠죠. 네. 일단 1 차적으로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자동 분류기는 투표 관리관 도장은 인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 자동 분류기는 사전 투표지를 비롯해 가지고 당일 네. 투표지도 각 투표함이 다 열리고 다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도장이 제각각 다 틀리고 도장 찍는 위치나 방향도 아.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걸 인식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왜 네. 그게 유무효표를 하는 거 아니야. 단지 무효표되는 건 선관위 청인이 없으면 무효표예요. 그 인쇄되는 위에 음. 상단에 도장이 없는 게 나오게 되면 이건 무효표가 되지만은 네. 투표 관리관 도장은 자동 분리기가 인식을 안 하고 그냥 유효표로 처리해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잘 모르지. 그런데 이제 개수기에서 심사집계부에서 개수하는 과정에서 뚝뚝 떨어지다 보면 야, 투표 관리관 도장이 없다. 이러면 참고인은 아. 문제 제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음.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선관위 그 계장이나 그 네. 담당자가 와요, 현장에. 딱 와 네. 가지고 확인을 해. 그럼 이게 네. 투표 관리관 도장이 정말 안 찍힌 게 나왔네. 그럼 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유효표를 할 거냐, 무효표를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직원이 아까 말했듯이 이제 미리 찍어 놓는 과정에서 이제 그 실수를 해가지고 유권자에게 배부했는데 도장이 안 찍은 걸 배부했고 유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찍어서 행사를 했어. 네. 그런데 유권자의 잘못이 아닌 거기 사무 직원의 잘못으로 그 유권자의 권리가 훼손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도 안 되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게 네. 무효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못다고 무효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투표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 여분의 투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1번부터 만약 1000번까지 투표지가 이 투표소에 갔는데 유권자가 500명이 투표를 했다. 그럼 1번부터 500번까지가 배부가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의 그 절치가 되지 않은 1년 보내보면 501번부터 1000번까지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투표가 실제 500명이 했구나. 근데 이번에 투표지가 501번부터 있어. 그럼 투표지에서 정상적으로 500명가 발급됐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정상적표가 맞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유효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또 혹시 또 모르잖아요. 했는데 네. 500매가 이제 나가고 됐는데 전체 투표수를 딱 보니까 501매가 나와. 예를 네. 들어서. 근데 여분의 투표지 보니까 501번부터 맞아. 그럼 네. 실제 500매가 배부가 됐는데 501장이 나왔어. 네. 그렇잖아요. 네. 당일 네. 투표지인데 그 전체 투표수를 확인을 해보니까 501매가 났는데 여분의 투표지는 보니까 501번부터가 있어 그대로. 그러면 1번부터 500번까지 배부됐다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501장이 나왔잖아. 네. 그러면 이 한 장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무효표예요. 유효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표수가 500매가 맞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 사실상 없어.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고 보면 이제 그 도장이 안 찍히더라도 실제 배부된 수하고 이제 여분의 투표지 확인하면 딱 맞아. 네. 그럴 경우에 유효표가 처리된다고요. 그런데 그 투표 관리관이 뭐라고 선동을 했냐면은 네. 야, 내가 이걸 이제 도장을 안 찍으면 열 몇 장을 내가 기재까지 다 했는데 왜 그게 무효표에 안 나왔냐? 이건 무효표인데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투표 관리관이라는 놈이. 그러니까 저같이 아는 사람들은 저거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 아니야. 투표 관리관은 유무효표를 결정적인 게 아닌데. 예? 근데 투표 관리는 그런 거짓말하니까 일반 유권자들은 투표 관리관이 그런 말 하니까 사실이겠지. 또 선동을 당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네네. 전체 보수 진영에서 그 부정선거론을 믿는 사람이 좀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걸로 보이세요, 선생님께서는? 이걸 얼마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이제 많은 뭐 동지들이나 많은 이런 분들 중에서 거기 빠진 사람들 많아요. 그나마 그래요. 이제 저하고 다 확인을 해가지고 벗어난 사람들도 있고 있지만은 솔직히 저는 적은 퍼센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은 퍼센트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진짜 뭐 정확하게 몇 프로라고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1, 20% 이상은 될 거예요. 예? 1, 20% 가까이는. 뭐 정말 물론 뭐 중도층이나 크게 관심 없는 사람이고 뭐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투개표에 이제 어쨌든 한번 의욕을 갖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이게 부정이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총선에서도 이거는 그냥 뭐 PD 수첩에서 솔직히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이제 부정이 벌어지냐면요. 이거는 그냥 제 사견이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진보 진영 아까 말했듯이 사전투표 다 참여했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이제 왜냐면 수개표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무조건 투표해야 된다. 무조건 하십시오 해가지고 사람도 많이 몰렸어. 근데 보수 진영은 진보 진영에 비해서는 적게 사전투표에 참여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진보 진영이라면은 그럼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당일 투표로 몰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나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야, 그러면은 당일 투표를 안 하게 하면은 우리가 유리하네? 그렇죠. 사전 투표는 이제 자기는 많이 참여했는데 보수 진영에서는 당일 투표를 몰릴 텐데 당일 투표를 못하게 만약에 투표 의혹을 떨어뜨리면은 진보 진영이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총선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전투표 1, 2일차가 지났잖아. 2일차 끝난 다음에 영상 보셔서 알 겁니다. 관외 투표함 보관하는 창고에 선관위 직원들이 새벽 2시, 3시까지 들어가서 수시로 투입하는 영상. 이게 공개돼가지고 선관위가 봐라 사전투표 이미 다 바꾸치기 하고 있다. 왜서 거기 들어가서 투입하는데 난리가 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네네네네. 기억나시죠? 난리가 네. 났잖아요. 근데 네. 이게 정상적인 절차거든요. 아. 관외 투표하면 원래는 지난 그 이전 선거까지만 하더라도 관외 예예예. 투표하면은 별도의 창구가 없었습니다. 별도의 네. 창구가 없고 각 선관위에 이제 네. 사무국장 방에 네. CCTV가 없는 사무국장 방에다가 그 관외 투표함을 다 비치를 해 놨었어요. 비치를 했다가 이제 우체국에서 음. 이제 도촉을 하면은 이상 유무를 다 스캔 떠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투입을 해요. 네. 투입하는 과정도 물론 참관인들이 있습니다. 네. 여야 참관인들이 있는 데서 다 확인을 다 받아요. 다 서명을 다 하고. 네. 대한민국 모든 선거 시스템은 모든 투개표 모든 전 과정에 네. 참관인들의 서명이 다 들어갑니다. 어느 한 아. 과정이라도 참관인들 서명이 없으면 누가 그걸 인정합니까? 네? 어느 음. 특정 딱 구간에서 참관인들이 내가 확인했다는 서명이 없으면 여기서 어떤 부정이 벌어질지 누가 검증을 하냐고. 못할 거 음.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 시스템은 모든 전 과정에 참관인 서명이 다 들어가요. 음. 투표함에 창고에 들어갈 때 이상유무 다 서명을 하고 나중에 당일날 이제 투표함을 꺼낼 때도 봉인지 이상유무 확인했습니까? 확인자 이름, 정당 다 서명을 다 해요. 그다음에 음. 봉인지를 뜯어 가지고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음. 문제가 발생하면은 다 확인이 가능하다고. 네. 네. 체크 다 가능한 그런 시스템인데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딱 사전 끝나고 나니까 이제 관외 투표함 이게 영상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네. 이거는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그런 절차인데 이전에는 CCTV가 없는 곳에 보관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관외 투표하면은 아. 관외 선거가 끝난 다음에 네. 당일 선거 때까지 네. 당일 투표가 종료되는 6시까지 우편함이 예를 들어 제주도나 네? 음. 그래도 올 거 아니에요. 오다 보면 이제 네. 항공편에 뭐 결항이 생기고 이러다 뭐 늦게 도착하는 것도 있고 이래 음. 가지고 이 관외 우편 봉투는 음. 선거 당일 선거가 종료되는 6시까지 해당 선관위에 도착을 하지 않으면은 무효표가 되고 네. 6시까지 도착하게 되면 유효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외 투표함은 계속 딱 대기 상태에 있는 겁니다. 6시까지. 네. 네. 관내 사전 투표하면 그건 쥐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 거립니다. 관내 네. 사전 투표하면. 그거는 네. 절대 봉인지를 뜯는 순간까지는 아무도 못 들어가지만 네. 관내 투표는 수시로 그러니까 투표 종료되는 시점까지 투입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논란이기 음. 때문에 애초에 CCTV가 없었는데 네. 부정선거론자 자꾸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래 그럼 이번에 CCTV 할게. 할게. 별도의 창구 만들게." 해 가지고 음. 만든 거야. 그러면 선관위가 뭘 해야 음. 됩니까? 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음. 관외 투표함 같은 경우에는 선거 사전 투표 끝난 다음에 관내와 다르게 관외는 음. 수시로 그리고 선거 당일 6시까지 도착하게 되면 투입을 하기 때문에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네. 관외 우편함을 관련 음. 정상적 절차입니다라고 사전에 아. 홍보만 했더라면 이런 논란이 있었겠어요? 당연히 아. 없죠. 아이고 이거는 관외투표 이게 절차고. 근데 그걸 홍보를 안 한 거예요, 선관위가. 음.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자들이 막 동영상을 유포하면서 야, 막 또 부정을 음. 저질렀다니까 선관위에서는 야, 아니다. 관외 이거 정상적인 절차다. 변명만 날이 돼 버린 거예요. 그 네. 변명은 뭐예요? 이미 다 확산이 돼 버렸는데. 음. 오죽하면은 지난번 총선 2 일차 끝난 다음에 그다음 날이 토요일이니까 그다음에 네. 일요일이었잖아요. 네. 일요일 오전에 우리 강원도지사 김진태 음. 도지사 있잖아요. 이분이 네네네. 저한테 문자까지 온 거야. 그 영상을 내가 문자 뭐라고요? 보면서 주변 지지자들이 이번에 네. 또 부정선거 저질렀다고 나 또 오는데 이 정 음. 대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확인해 주시느냐고 음. 묻더라고. 그분도 사실은 이제 부정선거 빠질 뻔했었어요. 아. 지지자들이 자꾸 이제 "왜 김진태는 안 났으냐?" 네. 이래 버리니까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그분은 이제 우리 같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저하고 네. 그전에도 안면도 있었고. 아 그쵸. 그래서 나를 강원도당에 그렇죠. 내가 계셨으니까 문자를 데이터에. 계속 네. 내 문자를 계속 받으시니까 네. 나한테 한번 전화를 와 가지고 "도대체 이런 의혹들이 음. 있는데 이거 음. 설명해 줄 수 있느냐?" 묻길래 음. 전부 다 100% 다 조목조목 다 설명 다 해 줬어. 그러니까 어. 이분도 깜짝 놀라면서 "야 이 정말 잘 많이 알고 있네." 음. 당연하죠. 현장에서 제가 음.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해 왔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안 빠진 거죠. 그래도 네. 이번에도 오죽하면 그분조차도 내가 그 영상을 나한테 보내와 가지고 어떻게 되냐고 묻길래 바로 음. 내가 답변해 줬죠. "이거는 음. 관외 사전투표의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음. 빨리 이제 도지사님이 이거 국민의힘에다가 빨리 나서게 해 가지고 이걸 빨리 의혹을 풀어야만이 유권자들이 당일 선거에 참여한다. 안 그러면 당일 선거에 참여 안 합니다. 왜냐면 우리 속초에 있는 우리 동지가 네? 사전 투표 끝난 음. 다음에 나한테 그분이 전화 카톡 와 가지고 "아 정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미 선관위가 또 가짜 투표지 집어넣고 있다는데 이미 가로치웠다는데 내가 네. 당일 투표해 봐야 이거 이미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괜히 투표 네. 참여하게 되면은 이런 그 선관위 부정은 우리가 그냥 인정해 준 꼴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어. 그 보이콧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까지 예예예. 하더라니까 저한테. 그래서 내가 아. 아닙니다. 그 내가 어. 설득을 해가지고 그분은 투표를 했어. 예.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전화 주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투표 음. 참여할 의욕이 나겠어요? 안 나죠. 선관위가 이미 바꿔치겠다는데 영상으로 딱 보여주는데 아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나도 음. 선관위 책임은 엄청 크다고 봐요. 나는 음. 선관위가 아무리 물론 이제 정치인 중립이나 이런 것들 이해는 해. 네. 하지만 음. 선관위는요, 음. 존재의 이유야. 국민으로 하여금 선거 관리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것이 그 네. 조직의 존재의 이유예요. 네? 네. 거기 자기 선관위도 홈페이지 다 공개하고 있잖아. 국민 네. 신뢰. 그러면 설령 특정 과거에는 진보 진영이었지만 지금은 보수 음. 진영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음. 당신들은 조직 사활을 걸어서 유권자 한 사람에도 이런 거짓 선동이 기망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제가 그거 얘기한 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저한테 자기들 적극 홍보를 했다. 영상도 만들어가지고 했다 하길래 내가 음. 뭐랬는 줄 압니까? 뭐라고요? 당신들 국민 세금 들어가 영상 만든 거 나 다 봤어. 그런데 어. 그 영상들 조회수가 몇 회인지 확인했어, 니네들? 조회수를 보면요. 몇백 회, 어떤 건 몇천 음. 회, 많으면 만 회가 넘어가는 게 없었어요. 예. 몇백 회, 몇천, 어떤 건 몇십 회. 국민 세금 들여가지고 아. 만든 영상들이, 그 예. 제대로 영상들이 국민들이 안 본다니까. 그러면 그게 홍보가 된 겁니까? 안 그 된 내가 그때 거죠. 담당자한테 내가 내가 영상에도 그런 거 있어, 올려놓은 게. 음. 이게 니들도 홍보한 거야? 음. 하다못해 국민 세금 들이면은 그런 돈 제작을 하면 뭐합니까? 포기해야지. 음. 하다못해 왜 파워 유튜브라든가 파워 블로거나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일부 뭐 비용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 음. 하여금 적극적으로 홍보하게끔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는 거야. 그리고 니네도 아. 홍보했다고? 책임 회피죠, 책임 회피. 네? 아이고. 그런 일들이 선관위 지금까지 저질러 왔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의 예. 이렇게 대통령조차도, 네? 예. 이렇게 불신을 가질 정도면은 솔직히 선관위 지금 와서 뭐 억울하니 책임 없다는데 저는 절대 책임 없다고 생각 안 합니다. 네? 아. 네. 책임 네. 가장 커요. 주무부수잖아. 음. 네?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이번에도 관외 투표 그것도 이번에 처음 도입을 했으면은 사전에 음. 홍보만 했었으면, 네? 음. 왜 홍보를 안 했어? 그 음. 뒤늦게 이게 부정선거 증거라고 하니까 이제서 아닙니다. 관외 정상적 절차입니다. 그건 누가 믿냐고, 음. 누가. 네? 아. 그래가지고 당일 선거 때 보수진의 유권자 투표 참여 안 했다니까요. 네? 음. 이게 팩트예요. 아. 네? 선생님 네네. 최근에 뭐 선관위 99명 음. 뭐 중국인 간첩으로 밝혀져서 네네. 뭐 오키나와 갔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혹시 그 뉴스 같은 건 보셨어요? 그거 다 봤는데요. 네. 그거는 100% 거짓말이고, 음. 진짜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입니까? 네? 음. 난 솔직히 스카이 델리도 난 인정을 안 해요. 아 그 친구도 그래요? 보니까 그 스카이 델리 그 대표자가 이제 통일교더라고요. 그 네. 통일교에 그 최근에 영상을 보니까 지금 보고하는 영상이 있더라고. 그 네. 통일 교인들한테 그 네. 자기가 이번 대표로 취임한 그 스카이 델리 거기 뭐 이름 뭐더라? 어쨌든 조 그,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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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표라고 하면서 이제 그 통일교 교인들한테 이제 그 음. 보고하는 그 영상이 찍힌 게 있어요. 네. 있는데 그 이놈들 소리는 악의적인 선동이라 보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아. 말로는 뭐 이 부정성을 바로잡는데 뭐 적극 많이 네. 앞장섰다 이 헛소리들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진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네? 아. 그리고 뭐 또 국정원 이거는 솔직히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네? 그러니까 아. 이미 부정선거에 미혹돼 있는 사람들은 그거라도 음. 믿고 싶은 거야. 음.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들이 희생자이냐. 네? 네.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 뭐 이재명이가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런 발언을 하니까 뭐 네. 광고가 다 끊겼다 해가지고 솔직히 그렇게 보면은 일반 국민들 진짜 이거 언론 탄압하는 거 아니냐? 탄압받는 음. 언론이 진실 아니냐? 이렇게 현혹될 수 있죠. 이걸 노리는 음. 거예요. 그런 걸. 아. 저는 솔직히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는데, 음. 스카이데리 이놈들도 스카이데리뿐만이 아니라 네. 몇몇 언론, 온라인 채널들이 있습니다. 네. 파이낸셜 투데이인가? 파이낸셜 파이낸셜 투데이. 투데이? 네. 네. 거기도 이놈들이 계속 했었어. 그때 어어어. 인세영 대표라는 자가 있어요, 편집인. 이 네. 사람들 직접 통화까지 했어요. 아 야, 니네들 그래요?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되는 걸, 그럼 네. 내가 조목조목 반면 사실관계 다 확인해 주지 않았냐? 그럼 이거라도, 네. 우리 입장이라도 공개를 해라. 네. 언론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안 해요. 안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저도 안 받아요. 그게 아. 정상적인 언론입니까?
왜 안 한다고 하는지 뭐 얘기 같은 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 친구는 이제 내가 다가 봤을 때 이놈 그 놈도 알고 있어. 거짓말인 걸. 정말 음. 몰랐다면 자기가 그 지금 기자님처럼 이제 쭉 네. 뭐 계속적인 질문을 하거나 묻거나 할 텐데 네. 가만히 네. 듣고만 있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조목조목 설명을 듣고만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네. 자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끊고 그다음부터 내 전화를 안 받아요. 그 이후로는. 예?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좀 악의적으로 사실 우리 보수 진영 유권자들이 부정선거에 늪에 음. 빠지게끔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아. 네. 근데 그런 걸 일단 둘째 치더라도 나는 네. 선관위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선관위에서 그런 국정원에서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발표를 그냥 내버려 두고, 네. 네. 그리고 뭐 한동훈 당대표까지 나서 가지고 그런 발언했으면 네. 그걸 바로 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선거제도가 퇴행시켜 버렸어. 퇴행. 네. 아. 더 좋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이 아니라 완전 100% 탱이에요. 근데 네. 조목조목을 찍소리 못하고 직원들 다 알아. 선관위 직원들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네. 걸. 그러면서 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수검표를. 네. 네. 개수기를 통해 가지고 다 육안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수개표 시스템인데 음. 그 전자개표라는 그 용어 전술에, 네. 음. 바로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장단 음. 맞추면서 해 버리니 마치 진짜 지금까지는 전자개표했던 게 맞네. 일본 음. 최근에 관심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번에 그 음. 전환길 강사로 인해 네.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 중에서도 많이 미혹된 친구들은 "야 이거 봐라. 한동훈 대표까지 나서 가지고 전자개표를 수개표 해야 된다니까 선관위가 또 수검표 절차를 도입한 건 아니냐. 그럼 그전까지 네. 전자개표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돼 버리는 거야. 아이고. 그나마 그 젊은 친구들 나한테 전화 온 친구들 간혹 있어요. 그 네. 친구들은 이제 다 벗어났죠. 네. 아. 저하고 이제 한번 이제 확인한 친구들은 이제 이거 아닌 걸 알고 자기는 심각성을 느끼고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데 역부족이죠. 아니 근데 그 그거조차도. 젊은 친구들은 어디서 알고 선생님께 전화를 하는 거래요? 저는 제 이력서 다 공개돼 있거든. 네. 그 유튜브나. 부정선거 네. 부정선거라는 얘기를 어디서 듣고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많잖아요. 이미 유튜버들? 그러니까 지금 그 정광훈 목사님 음. 하는 거기 집회라든가 음. 게다가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대통령 맞이 이제 그 발언을 했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만큼은 음. 별개입니다, 이거는. 네. 그 그쵸, 그쵸. 저도 그 네네. 예. 그 최근에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뭐 광화문파, 여의도파 이렇게 나뉜다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뭐 부정선거에 대한 생각도 두 파가 좀 갈리나요? 아니요. 아니면은 그냥 안타깝게 예. 안타깝게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예. 이제 여의도파나 이제 그렇게 분류하기는 그렇지만 네. 어쨌든 거기 계신 목사님들은 이제 우려하는 네. 거는 정광훈 목사님이 사실 기독교계를 좀 거의 독주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절대 정광훈 목사님 기독교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이 안타까웠죠. 왜 정광훈 목사님이 음. 잘못하고 있는 걸 견제하지 못합니까? 네? 네. 왜 정광훈 목사님 제가 직접 통화까지 하고 "이건 네. 아닙니다."까지 했는데도 돌이킬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자신의 잘못들도 많아요. 난 예. 솔직히 진짜 어쨌든 그거는 좀 그쪽 진영도 부정선거에 빠져 있는 음. 거는 마찬가지예요. 매한 음. 마찬가지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네. 그분들은 뭐 여의도 그쪽에 계신 업무들은 뭐 부정선거 아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 아. 그렇지 않고 거기도 똑같이 이제 부정선거가 있다 뭐 해가 예. 얘기는 하지만 이제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아. 특별히 나뉘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다만 맞아요. 음. 한국 교회가 음. 제가 기독시민연대 제가 사무총장이기도 하거든요. 그 아. 한국 교계의 흐름 좀 잘 알아요. 예전에 네네네네. 한기총에서도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자꾸 저렇게 독주를 하면서 이제 약간 음. 좀 그냥 기독교가 좀 희화화되는 그냥 아. 사회적으로 이제 사실 이제 교회가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음. 극단적으로 지금 그 좌우가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최소한 교회만큼이라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꼭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도 자가 있고 음. 우파가 있어요. 이재명을 아. 지지하는 그 성도들도 있고 윤석열 그쵸. 대통령 지지하는 성도들도 있어. 네. 그럼 사실 교회가 교회 안에서 아. 이런 것들 서로 의견 다양성이죠. 서로 의견을 그쵸. 들어보고 서로 오픈을 하고 그러면서 음. 서로 의견이 있으면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이걸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면서 포용력을 음. 갖춰가면서 우리 이걸 해야 돼. 그래 가지고 네. 우리 사회에다 이걸 확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선한 네. 영향을. 근데 그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교회가. 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똑같이 이제 이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그렇게 막 해 버리니까 일반 네. 목사님들도 나름대로 애국의 마음은 갖고 있는데 정광훈 음. 목사는 하는 그 방향에는 동조하지 않는데 동조하는
거기서 너무 이제 독주로 나가다 보니까 이거 음. 너무 그래 자칫하면 한국 교회가 완전히 정광 목사님이 침몰하면 다 같이 침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 위험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다른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뜻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한 것 같아. 세이브 코리아 해가지고. 네. 네. 그거는 뭐 어떤 뭐 파라고 나기보다도 결국은 이제 결국은 그 솔직히 지도자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죠. 사실 그렇게 할 거냐 차라리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네. 예, 이제 부정선거 관련된 문제도 사실 공청회만 일면 되거든요. 음. 공청회만. 네? 음. 하다못해 전화. 네? 그리고 음. 뭐 정규제나 뭐 이 몇몇 대표들 있잖아요. 이런 네. 또 아니라면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직접 검증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예? 그게 아. 가장 부끄러운 행태인 거예요. 아.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 음. 솔직히 사회의 어떤 그 거짓 선동, 뭐 이거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네. 세월호라든가 이제 각종 이제 그 음. 광우병, 이제 이런 거짓 선동에 대해서 제가 맞서 싸워왔는데, 네. 솔직히 나도 무력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이제 자기나 정복 세력들과 제가 맞서 싸워왔는데, 네. 이것이 같은 우파 동지들조차도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에 미혹돼 있으니, 제가 그렇게 7년이 넘도록 내가 이렇게 싸우고 목소리를 내왔으면, 근데 오히려 저도 이제 네.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면이 다 힘들어져가 저도 요즘 뭐 그래 잘 못 나서고 아 있어요. 그래요? 저도 생업으로 이제 복귀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네 네. 이게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음. 네.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은 그 뭐 시위나 집회 같은 건 잘 안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못 나가는 상황이고 지금 나가봐야 아. 솔직히 그 음. 의미가 없지. 그래서 저는 음. 거짓의 편은 절대 안 서거든요. 거짓의 편에 음. 설 수 없는데 또 거기 가가지고 내가 또 음. 지금 이런 정부에 또 탄핵이다 뭐 이런 정부에 또 음. 뭐 황교안하고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없고 아이고. 예, 저도 이제 때를 기다리는 거죠. 아 때를 그렇군요. 기다리는 거고 음. 함께 할 이제 사람들 음. 생기면은 근데 이번에 음. 그 전한길 강사인가? 네. 네, 네. 그분이 다른 거 주장하는 거는 다 공감하는데 솔직히 부정선거 네. 관련해서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혹시 그분 연락처 있으면 좀 알려줘요. 네, 저도 아직 네, 구하지 못한 상태라. 네. 혹시 그분, 뭐 손영부 목사님하고는 뭐 따로 이야기 나누신 건 없었어요? 네, 뭐 그분도 제가 연락처를 모릅니다. 아 그래요? 그쪽도 연락처도 없고. 음. 그쪽도 사실은 음. 그분이라도 이제 좀 돌아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분은 이제 그렇게 부정선거 언급을 음. 안 하지만, 네. 근데 사실 이제 진짜 이 문제가 많습니다. 아 이게 선거에 네. 정말 문제가 많은 게, 내가 이번에도 네. 지난 총선 전에 내가 선관위에다 공문까지 보냈었어요. 보낸 게 아. 뭐냐면은, 야, 선거 관리를 하는데 지금 그 공무원들 있잖아요. 예. 공무원이나 이제 교사나 이렇게 예. 선거법이 명시돼 있거든요. 네. 그 사무를 음. 선거 사무의 그 참 개표 사무원들은 음.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로 이제 임명을 한다라고 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무원과 이제 교사, 뭐 은행원, 이제 그리고 공기업 임원들 딱 네. 제한 두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들은 만약에 부정을 저질러 들키게 되면 지금 인생이 끝나잖아요. 연금 다 날라가잖아. 네? 네네네. 바로 이제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딱 제한돼 있는데 문제는 음. 뭐냐면은 공무원 노조가 지금 민주노총에 가입되는 음. 사람들 있잖아요. 민노총에 가입돼 있는. 예? 네. 그 솔직히 뭐 MBC니까 언론 노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 솔직히 저는 이제 그 언론도 난 민노총 산하들이랑 나 이해가 안 돼. 민노총은 정치 음. 집단이잖아요. 그 음. 정치 집단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민노총이? 그 노동자의 정치 참여인데 그것 때문에 만든 게 음. 민노총이고 민노당인데 음.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이 가입돼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선거 사무를 관장하고 있단 말이야. 아. 그래서 이거는 또 좋아. 그래서 뭐 당장 그렇다고 뭐 그 전공로나 전교조 소속된 사람들을 배제시키려고 하니 확인도 음. 어렵고 그럼 당장 네. 누가 대체할 수도 없으니까 좋다. 네. 그까지는 좋아. 그러면은 네. 최소한 네. 참관인들이 실제 투개표 사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메뉴에는 모든 아. 상상이 다 나와요. 정말 네. 메뉴만 보면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업무를. 네. 그러니까 그 책을 사전에 공개를 해라. 사전에 공개를 해 아. 가지고 참관인들이 미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참관할 수 있게끔 해라. 네. 그러면은 눈뜬 봉사가 돼. 왜냐면 절차를 모르니까. 음. 참관인들이 절차를 모르니까 그냥 음. 그 투표 관리관이나 이런 사람 하는 거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음. 알아서 잘 하겠지. 네. 근데 우리가 참관인들 알잖아요. 절차를 알고 있으면은 저 사람 왜 저 절차를 안 해? 음. 배춧잎이나 일장기 투표지가 나오게 되면은 일장기 음. 투표지 딴 거 없어요. 만년 도장이 네. 그게 어쨌든 뭐 잉크가 말랐든
그래서 네. 도장이 제대로 안 찍히니까 그냥 인주에다 찍어준 거야. 그러면 아. 참관인들 현장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 절차가 있거든. 투표록이 다 기재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음. 일장기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네. 무효표가 아니라니까. 음. 그거는 그 자동 분리기도 유효표를 인식을 해요. 그거 네네네. 투표 관리관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 내버려 두면 기록은 해야 돼. 그러면 참관인들이 그 음. 절차를 알면은 야, 그거 왜 기록 안 하냐? 기록하셔요. 이러면 음. 기록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참관인들이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투표 관리관한테 맡겨놓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말든. 아. 그 아. 선관위는 나중에 변명을 대죠. 선관위는 뭐라고 변명되냐면은, 네. 아이, 거기 뭐 투표 관리관이나 이런 사람들 다 공무원이고, 그 선관위 음. 직원이 아닌데, 음. 업무하다가 좀 사소한 실수했다 해가지고 그들을 뭐 처벌할 수도 처벌하면 누가 그 일을 하려고 합니까? 일당 받고 하는 사람들인데, 음. 이해는 돼. 이해는 네. 되지만 그럼 좋아. 투표 참관인들이 알 수 있게끔 그걸 사진을 공개하라고 내가 그걸 그 공문을 보냈어요. 네. 근데 선관위가 뭐라 답변을 줍니까? 뭐라고요? 그걸 거절했어요. 이 홈페이지에 아. 공개할 수는 없고 저한테는 네. 주겠다. 해가 나한테 네. 이메일로는 보내왔더라고. 그 사전 투표, 아. 당일 투표, 개표 메뉴를 제가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 나름대로 제가 우리 사이트에다 공개해놓고 제발 참관인들 미리 보고 가라 했지만 뭐 네. 얼마나 유포가 있겠습니까? 전파력이 네. 없지. 네. 저는 제가 유튜브를 안만 해도 뭐 천회, 음. 이천, 만 회가 안 넘어 하는데 음. 조회수가. 근데 결국 선관위가 그런 노력들을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 현실적으로 전공로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음. 차라리 이제 투표 매뉴얼을 그 음. 투표 매뉴얼을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야, 내가 행사하는 소중한 표가 야, 음. 어떻게 절차를 과정화 해가지고 어떻게 득표에 실제 반영이 되는지 알 네. 수 있게끔 내가 또 이번에 네. 또 했던 게 야, 선관위가 선거가 음. 없는 해가 있지 않느냐. 네. 선거가 없는 해에 이렇게 논란이 많으니 음. 중앙선관위에서 한번 딱 한 달이라는 정도 기간을 딱 두고 네. 전국에는 모든 우리 전국의 시구 단위로 시군구 음. 단위로 선관위가 다 있거든요. 네. 해당 지역 선관위가 그 지역 유권자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선거 제 관리에 대한 음. 신뢰를 확보하는 데 음. 책임을 져라. 그러면은 선거 없는 해에 각 선관위에다가 한 세트씩 네? 네. 사전 투표부터 해가 모든 이제 인식들 기대해서 한 세트 다 내려줘 가지고 네. 그 현수막 내 걸면 되잖아요. 현수막 걸어 가지고 네. 뭐 1월 1 일부터 예를 들어서 뭐 31 일까지 우리 네. 지역 유권자들 뭐 언제든지 선관위에 찾아와 가지고 직접 그 시연을 해 보시고 내 음. 투표지가 소중한 한 표가 어떻게 수개표로 해 가지고 득표로 환산이 됐는지 반영이 네.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선거 관리에 대해서 신뢰를 해 주십시오라고. 그거 어렵습니까? 안 음. 어렵잖아요. 그럼 뭐 돈 들어가는 것도 그렇죠. 아니야. 있는 장비 그대로 음. 활용하는 건데. 네. 그 제안까지 제가 했어요. 아. 그 제안까지 했다고. 그는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 근데 네. 그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음. 이번에 우리 원주에서도 이번에 그 개표돼서 그 한번 논란 난리가 났었어요. 네? 네. 선관위 직원이 이게 있습니다. 사전 투표가 끝나면은 네. 투표 시작하기 전에 참관인들이 사진을 다 찍을 수 있어요. 투표하면 아무것도 뭐 이물질이 없는지, 뭐 혹시 투표지가 미리 들어가 있는 건 없는지 다 네. 사진 다 찍게 돼 있어. 근데 네. 투표 중에는 임의로 사진을 못 찍어요. 왜? 네네네. 유권자를 그 선거 행위를 방해할까 봐. 네. 자유선거 방해를 보면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어. 다만 네.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또 절차가 음. 있잖아요. 뭐 아. 그 노트북을 뭐 정리한다든가 하는 네네네. 그 절차들을 찍게끔 해 줘야 되거든. 근데 아. 이것도 못 찍게 하는 거야. 그래서 네. 내가 선관위 직원한테 국장한테 내가 원주 선관위 직원한테 국장한테 미리 내가 찾아가 가지고 근데 하도 이런 논란들이 많으니 이번 선거 모든 전 과정에 내가 참관에 또 참여하니까 전 과정을 내가 음. 영상을 촬영하거나 촬영할 수 음. 있게끔 허락해 달라 사진에 요청을 했어요. 처음에는 음. 아이고 그러면 정 대표님만 허용해 주면 딴 데서 또 하지 않느냐. 그럼 자기들 투개표 음. 사무하는데 방해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처음에 거부하길래 내가 단호하게 얘기했거든. 네. 당신들이 자꾸 이 선거 관리 신뢰에서 노력을 안 하니 나라도 하겠다는데 왜 그걸 막냐. 그럼 음. 당신은 그러니까 말할 명분이 없죠. 결국은 네. 저는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네. 사전 투표가 다 얘기 다 됐는데 예. 다행히 이제 그 사전 투표 딱 끝나면 이제 사전 투표 당일 1일차, 2일차 끝나게 되면은 노트북에 네. 관 내 사전 투표 그 출력 매수, 발급 매수, 관 외 음. 사전 투표 발급 매수가 다 찍혀 있어요. 음. 그걸 내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음. 사진을 딱 찍어 놓은 거야. 딴 사람들은 그 수기로 다 기재하지. 메모를 다 해 놓지만 난 음.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 근데 이번에 음. 딱 개표장을 딱 갔더니 난리가 난 음. 게 네. 당일 투표는 문제없어. 당일 투표는 이제 투표소에서 투표록을 바로 가져와서 복사해가 붙이기 때문에 음. 그건 일치하는데 관내 사전 음. 투표는 며칠 전에 이미 선관위에다 보관을 하잖아요. 그럼 투표록을 복사해 가지고 붙여왔으면 되는데 각
투표함마다 이제 그 관내 사전 투표 몇 매가 투표지 있다는 걸 엑셀로 워드 작업을 한 거야. 선관위 네. 직원이 워드 작업을 네. 해가지고 개표 당일날 출력을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각 투표함에다 붙여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숫자가 다 틀린 거야. 그 난리가 났죠. 하나의 투표함에 보니까 이게 그 예를 들어서 그 하나의 그 개운동에 그 관내 사전 투표함에 이제 총 이제 발급된 매수가 1,500매다라고 딱 적혀 있어. 네. 출력된 거. 근데 그 뭐야 자동 분류 돌려보니까 1,700매가 나와. 아휴. 또 어떤 데는 3,000매라고 적혀 있는데 뽑아보니까 2,500매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네. 부정선거론자도 난리가 난 거예요, 원주에서도. 야, 이거 봐라. 투표지 또 200매가 투입됐다. 야, 이거 또 투표 어디로 가져갔냐? 이거 어디로 숨겨놨어? 저는 기가 막히잖아요. 나 다 알고 있는데, 감히 내가 있는 데서까지 저놈들이 설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에 이놈들 거짓말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이만 나중에 이제 그 선거 계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정 대표님 잠깐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 자기 좀 이상하게 갔다 오고. 그럼 선관위 직접 갔다 오가지고 내가 통화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거 직원이 사전투표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이제 관리하고 하는 이제 담당자들이 잠을 못 자고 너무 피로에 지쳐가지고 네. 엑셀 파일 시트를 잘못 넣은 거예요. 데이터를 잘못 입력해가지고 출력을 해버리니까 데이터가 다 그려져 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네. 그걸 누가 믿냐고요. 그렇죠. 그 말은 누가 믿냐고. 쉽지 난리가 않죠. 난 거예요. 그 개표가 1시간 넘게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 원주 개표장이. 그 네. 언론 기사도 일단 났었어요. 근데 당일날 내가 그 현장에 제가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이러면 개표가 진행이 안 돼. 왜 그놈들 계속 설치고 있고, 솔직히 제가 봐도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선관위 계장은 자기네 실수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하냐고. 네? 그래가지고 내가 다행히 이제 그때 찾아보니까 내가 찍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당구동 걸 이걸 딱 보고서 딱 가가지고 비교해보니까 나도 안 맞아. 내가 갖고 있는 건 4,763매가 적혀 있었는데 저거 보니까 5,000몇 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 그럼 좋아. 당신은 정말 이게 데이터가 그렇다면은 그럼 이 함을 깠을 때 까가지고 이제 자동 분류 돌렸을 때 만약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사진하고 일치하게 되면은 그걸 인정하는 걸로. 그렇지 그걸 내가 선거관리위원장한테 이제 보고를 하고 당연히 제가 이거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사진을 내가 못 찍게 하는 거 내가 당연히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걸로 내가 그 참관인들 각 정당 참관인들한테 내가 설득을 해보겠다. 네. 한번 다 불러 모아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 불러 모았죠. 모아가지고 참관인들 내가 얘기를 했죠. 내가 현재 사전투표 참관 하면서 직접 찍은 사진이다. 딴 사람들은 적었다고 적은 것도 못 믿잖아요. 적은 것도 있고 누가 그 가라앉은 신자지 어떻게 하냐. 근데 난 직접 이제 화면에 나온 거 찍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창문 다 보여줬죠. 각 정당. 뭐 더불어민주당, 노동당 전부 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거는 신뢰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좋다. 저 당구동 함을 열어가지고 이게 일치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단순 착오로 인정을 하고 개표 시작합시다. 개표 재개합시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딱 해보니까 한 매도 안 틀리고 딱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개표 다시 재개가 된 거예요. 1시간, 한 2시간 만에. 그래서 원주가 그나마 큰 불상사 없이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그때도 이 부정선거 주장하는 놈들 계속 날뛰었어요. 그래 결국 제가 놈들 제압을 했죠. 그 선거관리위원장 저놈도 개표 방해하는 놈들 왜 가면 내버려두냐고.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불러 올려가지고 이제 경고 주고 하더니 그 놈들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았는데 이것도 보시라고. 그런 것도 굳이 왜 선관위가 그런 걸 못 찍게 하냐는 거예요. 투표가 끝났으면 모든 전 과정을 투명하게 찍을 줄 하면 우리가 검증이 되잖아. 그런데 당연히 나라도 그걸 찍었기 망정이지.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 그 선거 개장도 아이고 정 대표님 좀 살았다고 고맙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개선할 것도 정말 많아.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진짜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냥 뭐 그 보수 진영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을 한다 해가지고 그냥 맡아두고 비난만 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과거에는 진보 진영 유권자들 이게 빠졌었어요. 저는 그때도 안타까웠다니까. 저분들이 또 뭐 진보 진영 유권자라지만 솔직히 내 가족들이거든요. 내 가족이고 내 가족 중에서도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도 내 친구도 아니냐고. 내 이웃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들이 빠졌을 때도 솔직히 내가 솔직히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선관위가 찾아가서 왜 안 하니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가 이제 자기는 나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는 국민의힘도 사실은 책임이 커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좀 저렇게 TV에 나와가지고 자꾸 뭐 사전투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제기됐던 모든 부정선거에 정결한 것들에서 검증을 하라는 거예요. 네? 과거 민주당이 그랬던 것처럼 박주민이 테이프 팀장이 됐던 것처럼 네? 하게 되면
다들 통나. 다들 통나면은 공병호 저놈 해외 도망가면 그만입니다. 민경욱도 그냥 해외로 토끼면 그만이야. 그냥 좀 쉬겠다 가버리면 그러면 그동안은 그 거짓손들 미혹돼 있는 우리 선량한 시민들, 선량한 유권자들 뭐가 되냐고. 나는 그게 그동안 너무나도 분통했던 거예요. 예? 선생님, 저 통화하다가 궁금해진 게 네네, 있는데, 네네, 아까 말씀하신 그 민경욱 의원 영상이 뭔지, 이따가 네네. 통화 끝나고 링크 한 번만 바로 보내주실 수 보내드릴 수 있어요? 있어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네,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이봉규 네네, TV랑 네네, 인세형 씨 파이낸셜 투데이랑 네네, 통화할 때 이야기하셨던 거,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 음.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뉘앙스가 너무 그 궁금해서요. 제가 네. 이봉규 박사하고 한 건 녹취록은 제가 찾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래요? 이미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파일은 다 있어요. 다 아, 다운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한 번만 찾아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그 인세영 그 사람 것도 내가 이제 번호를 네, 아니까 찾을 수 있는데 네. 네. 일단 그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거고 네, 그건 내가 괜찮아요. 사무실 가서 찾아봐야 되기 링크는, 때문에 이제 그 네. 두 가지 링크는 내가 바로 보내드릴 수 있고요. 네,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갖고 아니, 저녁 아니요. 시간인데, 어쨌든 죄송해요, 아니 제가. 저는 그래도 이제 그 응, PD 수첩에서 에, 에, 에. MBC긴 하지만 이게 또 PD수첩에서 이제 이렇게 이거는 진실의 문제예요. 이는 그렇죠.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네, 그래서 네, 사실 이거는 진짜 뭐 사실 본인 그 기자님도 네. 거기 PD님이시죠? 전 작가입니다. 작가님도 네, 이제 작가님 가족 중에서도 솔직히 이제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있죠. 그분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좀 다뤄줬으면 음, 좋겠어요. 네, 그분들을 알겠습니다. 이제 진짜 이 거짓의 늪에서 음, 건져낸다는 이런 생각에 음, 한다면은 저도 음. 정말 좀 힘이 되고 저도 좀 너무 감사하죠. 네, 저희가 열심히 네, 취재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요. 그래 일단 제가 네, 그 자료는 먼저 보내드리고 네, 네, 나중에 네. 혹시 뭐 만약 하게 되면 좀 저는 미리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좀 보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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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